네, 안녕하세요. 디아블로2 레저렉션 스토리와 리메이크된 게임의 인터페이스 위주로 즐겨보려고 합니다. 뒷 배경적인 부분들을 천천히 감상하면서 지나친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업은 파라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액트 1의 배경은 중세 유럽으로 추정이 되어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악마들과 싸우는 일종의 용병 캠프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고요. 대장간이 있죠. 디아블로가 처음 트리스트럼 마을을 습격했을 때 많은 자매들이 그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어요. 대부분이 안다리엘에 의해 타락해버리고 말았죠. 용병 대장 카샤, 이곳에 온 걸 환영한다. 우리를 고향에서 몰아낸 악에 맞서기 위한 것임을 안다. 하지만 알아둬라. 나에게 쉽게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용병 대장답게 풍모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구 캠프의 정신적인 지주 아카라가 있는 곳이에요. 나는 아카라로 보이지 않는 눈의 자매단 고이 사세라오. 야영지에 온 곳을 환영하오. 보다시피 우리 자매단은 기이한 저주에 걸렸소. 오랫동안 동방으로 통하는 문을 지켜온 위대한 성체는 안다리엘에 의해 타락하고 말았지. 반갑소. 고귀한 성기사여. 당신도 트리스트럼 마을의 비극을 들었으리라 생각하오. 공포의 군주 디아블로가 활보하고 있다고 하지. 그의 발자취엔 악이 뒤따르는 것 같았소. 당신이 살아남는다면 루트 골레인으로 함께 데려가 주겠소. 여행자이면서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제한된 인벤토리 시스템은 디아블로2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런 아이콘들도 꽤나 보기 편하고요. 아이콘이 좀 복잡했으면 매력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한눈에 잘 들어오죠. 미니맵을 오른편에 약간 반투명하게 세팅을 해놨는데 가장 편하더라고요. 파라딘 가장 기본 아이템은 쇼소드예요. 한손 피해 2에서 7, 빠른 공격 속도 아주 기본적인 속도고요. 공격 범위가 1이에요. 좁습니다. 그리고 버클러라고 하급 병사들에게 지급되던 고대 전투에서 많이 쓰던 둥그런 작은 방패죠. 2레벨로 이제 레벨업이 됐어요. 네, 힘, 민첩, 활력 배분을 하고요.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위세, 영어는 마이트라고 하는데 위세 오라를 하나 찍겠습니다. 그리고 위세 오라를 오른편 스킬에 세팅을 하면 데미지가 훨씬 더 올라갔죠. 40% 올라갑니다. 각 오라마다 여러가지 디자인 특징이 있는데 태양처럼 가시가 뾰족뾰족하게 나와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노란색 오라입니다. 몰락자라고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약한 유닛이에요. 그다음 좀비, 가시지. 또 금방 레벨 3으로 레벨업 했네요. 초반에는 금방금방 레벨업 합니다. 새로운 기술, 희생이라는 세크리파이스 기술을 배워서 자신에게 8%의 피해를 입히고 명중률 20%, 공격력 180%를 상승시키는 전투 스킬을 이제 배우도록 할게요. 네, 이것이 바로 악의 소굴이네요. 현대에 있을 법한 페인팅이 돌에 그래피팅처럼 막 그려져 있어요. 네, 드디어 이렇게 악의 소굴로 진입했습니다. 소굴에 있는 괴물을 모두 처치하면 되는 기본 퀘스트예요. 아래편에 보면 이 스킬바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스킬바가 옛날엔 표시가 안 돼 있었거든요. 레거시 모드 때는. 레저렉션 모드에서 이렇게 편의성이 증가되어서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조잡한 레더 글러브를 줍습니다. 장갑을 꼈어요. 그리고 성직자가 이제 방패를 차고 있으니까 맞기 확률이 30%가 있죠. 몰락자 집단들은 이렇게 몰락자 영매라고 하네요. 주술사 같은 녀석들이랑 같이 다니는데 영매들이 죽은 애들을 살려내요. 번거로운 그런 녀석들이에요.
거대 야수. 얘네들은 덩치만 엄청 커요. HP가 다른 몬스터들보다 많은 것 같아요. 좀비는 아주 느리죠. 아이템 중에 구멍이 뚫린 아이템이 이제 나오죠. 디아블로2 파괴군주부터 생겼는데 아주 혁신적인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 시스템 때문에 디아블로2가 아이템 조합들이 수만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내가 만드는 아이템 이런 개념이 생겨버려가지고 훨씬 더 재밌어요. 네. 디아블로2가 여러가지 재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그다음 다양한 몬스터 아이템 여러가지 랜덤성이 디아블로2의 가장 큰 특징이죠. 게임의 랜덤성이 어느정도 이제 필요한데 그 랜덤성을 아주 적절하게 잘 버무린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장해서 이야기하면은 디아블로2를 할 때는 0.5초에 한 번씩 룰렛을 돌리는 기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유니크 몬스터가 첫 등장했습니다. 색깔이 약간 컬러풀하죠? 파란색이요. 부적, 마법 글러브, 물약. 부적은 간별의 두루마리로 해봅시다. 독피의 유. 뭐 초반에는 없는 것보단 낫죠. 게임에서 이 색깔이란 요소가 아주 중요하고 재미를 부여하는 큰 시각적 요소인데요. 디아블로에서는 중요하고 강력한 것일수록 더 색깔이 원색적이고 눈에 잘 띄거든요. 그런 재미들을 곳곳에 많이 숨겨놨어요. 색깔별로 아이템들을 잘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아이템 파밍을 하면서 평소에 보지 못한 눈에 잘 띈 색깔을 만나게 되는 소소한 재미가 아주 큽니다. 적들이 10m 복도를 들고 공격을 하네요. 전통 던전 앤 드래곤에서는 무기의 종류에 따라 어떤 검은 배기에 특화되어 있고 어떤 건 찌르기에 특화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게임은 그 정도까지 대분화되진 않았어요. 이제 남은 괴물 3마리 이렇게 친절하게 퀘스트 박스에서 표시가 돼요. 폐광 같은 느낌도 들고요. 삽도 보이고 방패가 진흙에 묻혀있고 이렇게 악의 소굴을 정화를 했고요. 악의 소굴을 정화했어. 그대에 대한 신뢰와 인간에 대한 믿음까지 되찾을 수 있겠어. 기술을 전수해주겠다. 새로운 기술을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자가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정치할 때가 수도원 묘지에서 끔찍한 괴물을 발견했다. 핏빛 큰 까마귀는 트리스터럼에서 아주 유명한 지휘관이었지만 타락해서 자매들을 좀비로 부활시키고 있다. 핏빛 큰 까마귀를 끝장내 주었으면 한다. 핏빛 큰 까마귀는 트리스트럼의 지하 묘지에서 디아블로에 맞서 용감히 싸웠어. 그 후로 다른 사람이 되었지. 첫 번째 퀘스트 덴 오브 이블은 소굴 앞에 붙어져 있는 휘장 같은 아이콘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컬러 표시가 된 자매단의 매장지 이벤트는 붉은색 까마귀가 대각선으로 화살을 꿰뚫려 있는 그림을 이제 표현해놨는데 큰 까마귀가 로그임을 상징하는 그런 문양인 것 같아요. 파라딘의 초반 주력 스킬 홀리파이어 신성한 불꽃 오라를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를 활성화하면 천상의 불길로 주위의 적에게 피해를 주고 공격에 과연 피해를 추가한다. 예전 패치 전에는 이런 신성한 오라 시리즈가 아주 인기가 없었거든요. 오라 디자인 한번 보세요. 이글거리는 태양을 좀 표현한 느낌이에요. 불이 피어오르듯이 파라딘 주위로 빛이 뻗어나갑니다. 공격 피해, 신성한 불꽃 피해가 크게 늘어났죠. 날카로운 X, 요게 그나마 지금 가장 쓸만하네요. 공격 피해도 훨씬 더 증가를 했어요. 11에서 35. 또 다른 소켓 아이템 주얼이 나왔네요. 제벌린이 들어왔네요. 투척창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오, 멋진데요.
기백의 주얼, 생명력 플러스 7, 큰 의미는 없고요. 원드가 레어 아이템 하나 들어왔는데요. 마법 지팡이는 파라딘과 관계가 없죠. 핏빛 큰 까마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차라리 블러드레이븐 이런게 기억하기 좀 쉬운 것 같아요. 버리어 그라운드 매장지에 진입을 했습니다. 신성한 장소가 더럽혀졌다. 언데드들이 많네요. 신성한 불꽃을 켜서 화염 데미지를 입히고 있습니다. 저기 블러드레이븐이 보이네요. 망자의 군대에 동참하라. 디아블로 1의 영웅 중 하나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타락해버렸는지. 언데드들을 자꾸 살려냅니다. 유니크 몬스터라 또 디자인이 별도의 조형이 있어요. 이렇게 핏빛 큰 까마귀를 물리치고 체인 라이트닝 막 주변에 쏟아지면서 소환되었던 언데드들이 소멸됩니다. 자매들이여,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 사람으로서의 그 마음이 좀 파라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매장지 무덤의 디자인도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이런 무덤들이 하나하나 다 디자인 잘 되어 있고요. 아주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카자한테 가서 보상을 받읍시다. 핏빛 큰 까마귀를 쓰러뜨리다니. 그녀는 한때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이제는 그 고통받은 영혼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이방인, 당신은 내 신뢰를 얻었다. 자매단들을 언제든지 고용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되어 있네요. 내면의 시야, 방어력을 낮추는 스킬이랑 얼음 화살을 쓰는 로그를 손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사악한 힘을 상대하고 있어. 우리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레코드 K. 그를 크리스토럼에 가서 구하시오. 다음 장소로 이동해 봅시다. 이제 용병이 냉기 화살을 쏘는데 아주 든든하군요. 두 번째 퀘스트가 완료되었고 세 번째 퀘스트 키인을 찾아서 예언자가 서서 예언한 듯한 사람 형상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마 케인을 암시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케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트리스트럼으로 가야 되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미션을 수행해 봅시다. 트리스트럼으로 가려면은 차가운 평야를 지나서 바이벌판을 넘어서서 지하 동굴을 건너 다크우드 어두운 나무 구역을 들어가서 양피지를 손에 얻어야 돼요. 우선 이제 바이벌판에 진입했습니다. 유니크 몬스터가 등장했어요. 붉은색 몬스터네요. 확실히 용병이 있으니까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염소 모양의 그 걸어다니는 몬스터는 디아블로 1부터 나오던 방금 손님이었어요. 불결한 까마귀 공주. 낫을 들고 있는 언데드들. 또 유니크 몬스터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물리치긴 했네요. 홀리파이어가 워낙 스킬이 좋다 보니까. 아이템들이 잘 나오네요. 레더 글러브가 또 나왔어요. 또 운이 좋으면은 아이템이 잘 나옵니다. 홀리파이어를 계속 올립시다. 디아블로2가 아주 멋지게 업그레이드 된 게 각 난이도에 맞춰서 다른 능력치와 스킬 빌드를 짤 수가 있어서 한 캐릭터 여러 가지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게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샛노란 장갑인데 뭔가요? 데스글러브네요. 죽음의 손. 독저항 50%, 독 지속시간 75% 감소. 이것도 유명한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독에 특화된 아이템이니까. 지하 동굴을 지나서 어둠의 숲을 가야 합니다. 곰팡이 핀 고서 책이 있어요.
해춘을 위해 수백 명의 처녀의 피로 목욕을 했던 백작은 산채로 매장되었다. 고독한 탑만이 악을 기념이라도 하듯 남아있을 뿐. 탑을 찾아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작을 물리치는 그런 미션이죠. 실제로도 이 비과학적이고 좀 말도 안 되는 저런 행위들을 권력자들이 많이 했다고 해요. 해춘을 위해서 수백 명의 어린 사람들을 죽였다니. 그리고 이제 인간이 젊음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적인 존재치고는 인간이 분명히 그렇게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서 길다고 볼 수 없어요. 동물의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또 인간이죠. 지하 통로를 이제 찾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려요. 지상과 연결되어 있는 출구가 있다는 거겠죠. 흉측한 자, 파란색의 유니크 몬스터. 냉기 마법을 쓰기 때문에 약간 느려졌어요. 홀리파이어 레벨 올렸어요. 이제 공격 피해가 이제 24에서 62까지 올라갔네요. 마법 저항력도 좀 챙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마법 저항력이 거의 지금 전무하거든요. 다이아몬드를 하나 박아서 명중률을 플러스 시켜봅시다. 보석들의 존재가 디아블로2 확장판부터 생겼는데 아주 재밌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뭔가 가치 있는 느낌도 들고 수집한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디아블로2는 90%가 이 아이템 수집이 다 재미를 차지해요. 어둠 숲에 진입했습니다. 비가 또 추적추적 오는데요. 비도 약간 그 내리는 강도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비가 약하게 내리는 경우가 있고 장대처럼 쏟아지는 비도 있어요. 밤이라 풀벌레 소리가 귀를 즐겁게 합니다. 홀리파이어 스킬이 광역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물리쳤어요. 신성한 불꽃 데미지 이제 한 70 가까이 나오네요. 마법으로 가득 찬 나무로군. 이렇게 퀘스트 아이템 이니푸스의 두루마리를 손에 넣었어요. 자, 퀘스트 기록. 이니푸스의 두루마리를 아카라에게 가져가십시오. 아주 좋소. 이 두루마리에 룬을 번역한 내용을 주겠소. 케인이 살아있더라도 분명 위험한 상황일 거요. 모든 게 끝장나기 전에 서둘러 트리스트럼으로 가시오. 데커드 케인은 악마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지. 트리스트럼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케인님이 없다면 우리 모두 파멸할지도 몰라요. 자, 그럼 바이벌판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매단의 시체가 상당히 소름 끼치게 걸려있는데 그 악마를 해치워야 될 동기부여를 명확하게 해주는 잔혹한 행위들이죠. 자, 이렇게 트리스트럼에 진입했어요. 트리스트럼의 비참한 최후로군. 네, 옛날 디아블로 1 시절이 생각이 나는 아련한 BGM과 함께 트리스트럼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BGM을 디아블로 1에서 아주 많이 들었었죠. 모든 마을이 다 이렇게 폐허가 되고 이제 불이 타서 옛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데커드 케인이 케이지에 처량하게 gat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월드 구 트리스트럼의 대장장이었죠. 지금은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무서운 유니크 몹이 되었네요.
해치우고요. Deckard Cain, leave quickly.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적이 또 들어왔네요. 파괴군주에 들어오면서 부적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아이템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참이 디아블로2의 아이템 파밍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서는 케인을 1차적으로 구했고요. 네, 여기 위트의 시체가 있는데 네, 여기서 위트의 의족이 나옵니다. 옛날에 위트라는 친구도 디아블로 1에서 갬블러 역할을 했었거든요. 데카드 케인을 구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난 트리스트럼에 닥친 비극을 막지 못했다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네. 공포의 군주 디아블로가 다시 세상을 활보하게 되었어. 디아블로는 얼마 전 트리스트럼 지하에서 쓰러졌다네. 영웅이 지하 미궁에서 승리하고 귀환하자 온 마을 사람들이 성대한 축제를 벌였지. 영웅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한 고통에 시달렸네. 오늘날 그는 갑자기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트리스트럼은 악마 군단의 습격을 받았지. 디아블로가 자신의 영웅을 잠식한 게 아닌가 싶다. 놈을 막지 못하면 모든 게 끝장나고 말 걸세. 디아블로 1과 2의 연결고리를 케인이 잘 이야기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잊혀진 탑 정복 퀘스트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Your presence honors me. Better an empty pocket 무덤에 than a 묻힐 full 바에는 grave. 빈털터리가 되겠다. Quickly in 빠르게 and 들어와서 quickly out 빠르게 is 나오는 all 게 the 최선이다. advice I can give you. The sisterhood welcomes you. Have you 갑자기 suddenly 부에 대한 lost your 욕망을 taste for wealth? 잃어버리기라도 했나? Hello. You have risked your life to 케인을 rescue 목숨을 Cain. For 걸면서까지 that we 구출했어. thank you. We must seek his counsel immediately. When I fled the monastery, I left behind the Herodric Mallet. 수돈에서 My 도망쳐 나올 enchanted 때 smithing hammer. 호라드린 If 망치를 you can 두고 왔어. retrieve it for me, I'll use its 망치를 magic to strengthen your 되찾아달라. equipment. 어둠의 숲으로 다시 가서 검은 습지로 천천히 넘어갑시다. 홀리파이어 스킬이 높아가지고 체력이 약한 적들은 다 쓰러집니다. 최대 피해 1, 번개 저항 8% 반지. 포가든사가 퀘스트는 성의 문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호라드린 망치를 찾는 퀘스트 문양은 핏빛 까마귀가 이 망치를 들고 있어요. 까마귀가 그 자매단의 심볼인 것 같아요. 유니크 몹은 옵션이 랜덤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잘못 걸리면 강력한 적이 등장할 수도 있죠. 버클러 레어 아이템이 떴는데 별로 좋진 않고 팔아야겠습니다. 비가 좀 자주 내리네요. 소켓 보호에다가 사파이어 하나 박았습니다. Tower shall be cleansed of evil. 이 탑에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 배경이 음산하죠. 지하라서 그런지 거미줄도 이렇게 쳐져 있고. 고급 하드 레드 아머 용병에게 주면은 용병이 잘 씁니다. 관뚜껑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림자 효과도 상당히 사실적으로 좀 표현한 것 같아요. 레벨도 올랐고 좀 좋은 아이템 없나요? 별로 뭐 쓸만한 건 없어 보이고요. 모닝스타 좋죠. 모닝스타 몇 개 한번 사봅시다. 거머리의 모닝스타.
오, 이건 피해가 22% 증가. 괜찮네요. 8에서 19. 몇 개 더 사볼까요? 예, 초반이라서 그런지 저렴해요. 레어템이 나왔는데 소켓이 또 들어가 있으면 괜찮죠. 보석을 몇 개 박아서 씁시다. 라이트닝 데미지, 사파이어. 나름 또 화염, 번개, 냉기 피해가 전부 다 추가가 되었어요. 여기를 바꾸었으니 이제 공격 피해가 최대 107까지 올라갔어요. 열의를 이제 배울 수가 있게 됐어요. 명중률과 공격력, 공격 스피드까지 올려주는 파라딘의 필수 스킬 하나죠. 핏물로 예상되는 괴랄한 배경이에요. 인간이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하고 죽고 싶지 않은 이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불로장생의 꿈은 그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진시황도 평생 수건 가지였죠. 그 꿈을 쫓다가 오히려 더 빨리 죽고 말았죠. 백작을 제대로 구경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렸고요. 백작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이렇게 열립니다. Well done, my friend. Together, 용기와 Harry, 기회가 you 합쳐져 were kind of 기적을 calculating. 만들었구만. 엘루는 초반에 많이 쓰이는 룬이죠. 있으면 좋습니다. To do battle with Andariel requires more 안다리엘과 than thick skin 싸우려면 and a 강인한 strong 의지와 will. 육체만으로는 You want armor and 부족하다. weaponry 망치의 forged with 마력으로 hammers and 재련된 방어구와 무기가 필요하지. 디아블로2에서는 이 천사와 악마가 자주 등장합니다. 상태 표시창도 왼편은 천사가 히트포인트 구슬을, 오른편은 악마가 마나 구슬을 이렇게 감싸고 있죠. 수도원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탐호고원. 열의를 배워서 한 번에 이렇게 두 번씩 공격을 합니다. 이런 그 분기류가 언데드에게 더 많은 데미지를 입힙니다. 모닝스타를 쓰니까 아주 쾌적하게 사냥이 가능합니다. 전투기술 열의를 쓰니까 만화가 지금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수도원 대문 열었어요. 수도원에도 여러가지 그 배경들이 볼만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수도원 정문에 엠블렘이 이렇게 붙어 있네요. 정문부터 아치형 문으로 건축이 잘 되어 있어요. 의리의리합니다. 바닥에 타일도 있고요. 꺼져버린 선반에 책들도 있는 거 보니까 수도원이 많네요. 그리고 수도원 내에서 뭐 농사도 짓고 여러가지 경제활동, 생존활동 모든 것들을 수도원 내에서, 수도원 주변에서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책을 쓰고 연구를 한 결과들이 후대에 또 전해져서 현대의 지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죠. 눈이 어둡죠. 바닥에 피가 홍보나고요. 정체 모를 이런 나무 오크통들이 있고 핏자국들이 바닷가 벽에 아주 홍건한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구성하고 있어요. 문은 좀 감옥처럼 생겼네요. 촛대에 양초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장거리 유닛들이 골칫거립니다. 화력이 이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요. 대장장이가 덤벼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해치웠습니다. 디아블로 1의 그 부초라는, 디아블로 1을 했던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부초와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훨씬 좀 약했어요. 여기 대장간 맞네요.
꼬라들인 망치를 드디어 손에 This will 넣었습니다. help the sisters turn the tide against evil. 대장장이 찰씨에게 갖다 주면 보상을 해줄 겁니다. 오, 생각보다 특수 아이템들이 잘 나오네요. 열의를 올려서 공격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라이트 벨트, 그거는 뭘까요? 극지 시리즈네요. 방어력 30에 냉기 저항. 감옥 1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This is no place for a warrior to die. 네, 감옥은 병영보다 더 음산합니다. 바닥의 핏물에 캐릭터가 안사돼서 보이는 효과까지 잘 표현되어 있어서 좀 신기합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엄청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쥐들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보이고요. 누가 봐도 고문 기구죠. 끔찍한 광경. 상당히 괴기스럽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인권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했으니까 그렇지 인간이 상당히 잔인합니다. 디아블로 1이 확실히 더 음산함이 강렬했던 것 같아요. 다크 판타지의 시작을 알리는 역작이었죠. 그 음산한 분위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운드도 아주 일품이죠. 디아블로 1 때는 잘 만들어진 액션 RPG 장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보통 RPG 게임이라고 하면은 현재로 느긋하게 한 수 한 수 즐기면서 이제 게임을 하던 게 고작이던 시대에 이렇게 실시간 RPG를 처음으로 디아블로 1 때 개발을 했죠. 처음 게임 했을 때 충격이 엄청 났습니다. 이어서 감옥 2층으로 이동합니다. 시체들이 다 삭아서 뼈만 남아있고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아주 고어한 장면입니다. 계속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액션성이 또 디아블로의 큰 그 재미 요소죠. 그리고 또 생존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아이템을 끊임없이 추구를 하고요. 성직자가 공격 속도로 먹고 사는 캐릭터인데 좀 많이 느려요. 네, 확장팩까지 포함해서 액트 5까지 있는데 가장 잘 만든 배경 기준으로 저는 액트 1이 최고인 것 같아요. 배경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정체 모를 이런 촛대들이 많이 있네요. 지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랜덤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은 아주 디아블로 큰 성공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1970년대 후반부터 처음 유행하기 시작한 로그라이크 풍의 게임에서 사용한 기술입니다. 매번 게임을 할 때마다 새로운 지도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했는데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디아블로2에도 적용이 된 거죠. 오히려 옛날에 용량이 부족하고 리소스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가지 게임 메커니즘이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한을 극복하고자 자, 내부 화랑까지 왔어요. 몬스터들의 조형도 한번 확대해서 보면은 더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데커트 케인이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악마 여제 안다리엘은 도적 자매단을 타락시키고 제대로 지켜온 수도원을 더럽혔지. 그놈의 악마들은 물리쳐도 물쳐도 계속 인간 세상을 괴롭히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안다리엘이 문양이 나타났어요. 누가 봐도 안다리엘처럼 생겼네요. 등에 그 거미처럼 생긴 4개의 다리가 달려 있고요. 거미를 연상시키는데 실제로 안다리엘이 독공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내성당.
용병 없이 혼자서 캐릭터가 이제 전투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경험치를 얻는다든지, 그래서 용병 없이 플레이할 동기도 만들어 쓰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라디는 이런 한손 무기 양손 검에 특화되어 있어서 창이나 미늘창 이런 것들은 사용하기 불편해요. 이 번개를 쓰는 이 녀석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홈이 3개나 있어요. 초반에 홈 3개 나오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지하 묘지라고 해가지고 크게 특이한 점은 없고, 아무래도 옛날에 지하 묘지가 교회에서 수양하던 그런 곳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십자가들이 좀 많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고의 석상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네요. 성모 마리아일까요? 이런 석상들도 많이 보이고요. 혼자서 다닐 때랑 소환물이나 용병이랑 다닐 때랑 난이도 차이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화력이 집중되는 게 혼자냐, 둘이냐, 혹은 여럿이냐에 따라서 데미지 수준이 다릅니다. 그나마 성직자가 쓸만한 아이템 중 하나, 펄션이 나왔네요. 중동에서 흘러 들어온 꼭도인데요. 쓰기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초반에 좋은 아이템이 나올 리가 없죠. 지하 묘지 어느새 2층까지 왔어요. 안다리엘의 지하 묘지 4층에 있죠. 조금만 있으면은 왕언니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촛대 양초가 활활 타오르고 있고 종교 물품들이 놓여져 있어요. 서양에서는 이 석회석이 좀 많이 나와서 석회석이 되게 돌들이 무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각 예술이 동양보단 더 정교하게 발달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거미가 등장했네요. 거미류는 덩치는 큰데 덩치값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유니크 몬스터 집단이네요. 조금 긴장을 해야 됩니다. I am overburdened. 번개를 쏘는 녀석들은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언제든 마법사가 또 등장했네요. 사이드가 양손 무기치고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긴 한데, 드디어 안다리얼이 소굴까지 도착을 했어요. 약간 좀 긴장이 되네요. 중간에 키웅덩이가 있는 아주 괴랄합니다. 레저렉션 모드에서는 너무 세밀하게 표현이 되니까 등골이 좀 오싹해지는데요. 이게 안다리엘이 곡을 뿜어댑니다. 네, 물이 쳤어요. Here is finished. 안다리엘이 궁전 장식품들을 선택하네요. 해골 왕자에 앉아있었다 이 말이죠. 엄청 해골이 많네요. This is a great victory 물론 indeed. 큰 승리를 But 거두었지만 many more 아직 battles await. 전투가 많이 I will 남아있다네. accompany you on 자네와 your journey, 동행하며 lending what 여정을 assistance 돕겠네. I can. 소중한 자매들을 잃은 슬픔을 감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삶을 다시 이어나갈 수는 있지. 나는 너를 잘못 판단한 것 같아. 너는 영웅이다. 몸조심하길 친구여 하고. 액트 1의 안다리엘을 물리치고 사막의 도시 루트골레인으로 향합니다. 중동 배경의 큰 도시 루트골레인에 도착을 했는데요. 건너편에 바다가 있네요. 해양 도시입니다. 자, 그럼 액트 2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전반적인 배경을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하렘 궁전이 있고요. 앞에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고요. 희한하게 또 앞에 사자무늬의 문양이 또 들어가 있어요.
담요나 양탄자들이 꽤 많아요. 사막이 밤이 되면 춥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담요가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용품이고, 이 용병 대장 그레이즈인데 무장한 걸 보니까 가죽 갑옷을 좀 입고 있고 곡도를 차고 있어요. 중동에서는 덥기 때문에 무거운 갑옷을 찰 수가 없었고요. 그 덕분에 싸울 때 베는 공격이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도를 많이 차고 다녔죠. 중세 서양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갑옷을 많이 차고 다녔기 때문에 대검이나 롱소드들이 유행을 했어요. 여기는 식당 같아요. 마을 주민들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여기는 주방인 것 같은데 고기들이 걸려 있고요. 새빨간 고기가 요리되기 전에 도마에 올려져 있습니다. 중동이 채식보다 육식을 주 식량원으로 많이 좀 삼았다고 하죠. 목축을 많이 했을 거고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먹기에는 좀 힘들었겠죠. 액트 1의 용병 캠프보다는 확실히 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동영상의 설정에서 봤을 때는 루트골레인이라는 도시가 아주 컸어요. 오른편에 보면 큰 배가 있고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가 치는 물결 무늬가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NPC들이랑 간단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동쪽으로 가려면 배를 타야만 하고 옆에 메시프 선장이 동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밤에 사막을 걸어다니는 시체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이 도시의 하수도에 괴물들이 좀 살고 있다고 하고요. 칸두라스의 사막을 지나며 와리브와 길게 이야기를 나눴지. 이곳이 칸두라스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호라드림은 죽은 고위 마법 학자들을 미라로 만들고 사후에도 스스로 묘지를 지킬 수 있게 주문을 넣었다. 그런데 그들 중 하나가 이렇게 해를 끼치고 있다. 주점 주인이에요. 괴물은 도시 아래 지하굴에 동지를 만들었다. 내 남편과 아들을 죽였다. 그리고 여기 액트2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파라라고 하는 전직 성기사, 현직 대장장이가 있어요. 형제 성기사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때 자카룸의 열정적인 용사였다. 그중 하나였던 파라라는 여성기사는 이제 은퇴해서 대장간을 만들고 있죠. 라이센더라는 할아버지. 와리브에겐 내 물약을 많이 팔았다. 서부에서는 값이 나간다. 약제사 할아버지인데 실력은 좋은 모양입니다. 엘직스 여관 주인인 것 같고요. 강인한 몸가루군. 젊었을 때는 건달이었다. 요즘에는 여관을 운영하며 조용히 보내고 있다. 파라는 좋은 여자네. 슬퍼 보이지만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지. 가난한 자에게 친절하며 사람들 돕고 있다. 용병대장 그레이즈. 이 마을이 안전한 이유는 우리 용병단 때문이다. 우리는 비싸지만 뛰어난 실력을 갖췄다. 용병을 액트2 용병으로 바꿨어요. 축복받은 조준이라고 해가지고 명중률을 100% 이상 올려주는 용병을 통해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수도를 한번 소탕해 보도록 합시다. 함정문을 열면 하수도 1층으로 이동을 합니다. 액트2는 언데드들의 비중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데드 중에 독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독에 대한 내성이 이번 스테이지에서 중요하고요. 드디어 이 용병이 축복받은 조준이라는 오라를 켰어요. 오라 디자인이 빨간색 점들이 회전하면서 집중하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명중률이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오라입니다. 공격 횟수가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유효타가 많아야지 실질적으로 데미지를 크게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파라딘의 명중률이 아주 중요한 수치 중 하나입니다. 해독 물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해독도 되고 독저항이 늘어나죠. 85%까지. 독의 내성이 없는 경우에 해독 물약을 적극적으로 좀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되겠죠. 레벨업을 했어요. 네, 정화 오라를 하나 추가를 합시다. 이 정화 오라는 위에 있는 기도 오라의 체력 회복 기능까지 겸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좀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정화 오라를 쓰면은 독도 회복이 되고 치료도 되고 좋아요. 지금 이 불화살을 쏘고 있죠. 이 불화살도 꽤 아픕니다. 저항력이 높아야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하수도 2층으로 이동을 합니다. 뭔가 느긋하게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조금 긴박해졌네요. 컨트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역시 이곳이 하수도인 것 같긴 해요. 물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라들은 죽으면 독을 내뿜어서 성가셔요. 가장 골치 아픈 녀석들이 바로 장거리 궁수나 장거리 마법사들이죠. 이집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미라처럼 생긴 녀석이 언데드를 자꾸 이제 살립니다. 가장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라디먼트라는 녀석을 가볍게 물리쳤고요. 새로운 기술 하나를 추가로 획득할 수가 있는 퀘스트 보상이 주어졌네요. 네, 아트마에게 돌아가 보상을 받으십시오. 아트마의 남편과 자식들의 복수를 이제 해주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면서도 씁쓸하다고들 하지만 전 마음에 드는군요. 제레님이 당신을 기다리시더군요. 궁전 앞으로 가보시오. 마을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첫 번째 퀘스트 종료했습니다. 제르힌이라는 루트골레인의 영주에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대의 실력과 용기에 대해 익히 들었어. 어둠의 방랑자가 디아블로였다는 결론에 도달했어. 디아블로가 찾는 곳이 탈라샤의 비밀 무덤일 거라 믿고 있어. 탈라샤의 7개의 무덤을 찾아라. 호라드림의 무덤을 찾아 사막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액트2에는 언데드가 많습니다. 너 반지가 하나 떨어졌네요. 반지를 한번 까봅시다. 특별한 반지는 아니었어요. 액트2에 나오는 몬스터들은 그 종류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액트에 비해서 몬스터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지는 않는 게 특징입니다. 액트2는 이렇게 항아리를 깨는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고양이 군단들이 화염병을 던집니다. 수류탄 병이네요. 네, 웨이포인트를 찾았습니다. 네, 이제 망자의 전당 1층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알 수 없는 이런 문양들이 그려져 있죠. 인간이 좀 기호를 엄청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문명인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잠깐 마을에 가서 개인 정비를 하도록 합시다. 탈라샤의 무덤은 다른 6무덤과 함께 사막 깊이 숨겨졌네. 탈라샤의 무덤에 대한 전설을 들은 적이 있다. 마이센더, 탈라샤가 알의 영혼을 자신 안에 가두기로 했을 때 그는 거대한 악과 영혼이 싸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네. 도박으로 좀 좋은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없을까요? 그나마 이제 프레일이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꽤 쓸만하죠. 레어 아이템 하나 떴네요. 문양의 분쇄자 프레일. 피해 25%, 최소 피해 플러스 4, 명중률, 번개저항. 번개저항이 약간 들어갔네요. 오, 피해 39% 증가는 초반에 나오는 아이템 치고는 꽤나 높긴 하네요. 이 옵션이 좀 괜찮네요. 괴물이 도주한다고 하니까 도주하는 게 좋은 옵션일 수도 있고 나쁜 옵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언데드에게 주는 피해가 플러스 111%면은 나쁘지 않죠. 생명력 스틸도 조금 있고요. 번갈아 가면서 써보도록 합시다.
이제 모닝스타에서 프레일로 바꿨어요. 프레일이 공격 범위가 3칸이고요. 모닝스타보다 한 칸 더 넓어요. 매우 빠른 속도로 파라딘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파라딘에게 아주 최적화된 무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왕자의 전당 1층으로 돌아왔어요. 네, 무서울 게 없습니다. 훨씬 빠르고 공격 범위도 넓어요. 싸우기 이제 쾌적합니다. 약간 안 좋은 무기를 썼다가 좋은 무기로 바꾸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금방 적응되긴 하지만요. 파라딘에게 필요한 거는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아이템과 방패의 블락률을 올려주는 아이템 두 가지가 필요하죠. 지금 독저항이 파라딘이 아주 좋은 이유가 데스장이라고 불리는 죽음의 선 레더 글러브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죠. 독저항이 50%에 독 지속시간 75% 감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독에 대한 방비는 많이 해결된다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레어 아이템 헤비 글러브가 떴네요. 명중률 12, 지구력 10, 빈결 지속시간 절반. 크게 의미 있는 아이템은 아닙니다. 바벨린을 들고 있는 고양이 군단. 유니크 몬스터는 싸울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꽤나 데미지가 높아요. 아이템을 좀 바꿨더니 좀 싸우기 좀 쾌적해졌습니다. 네, 새로 장착한 무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성기사의 홀리파이어 스킬이 있기 때문에 무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어느정도 스테이지 넘어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홀리파이어 스킬이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곳에 그 호라드림 상자가 있을 겁니다. 적들이 많네요. 구물이 꾸준히 또 나와요. 방어구를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데미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방어구가 아주 형편이 없는 상태예요. 드디어 호라드림의 함을 손에 넣었습니다. 갑옷이나 이런 방어구를 좀 정비를 해봅시다. 무기 중에 이렇게 소켓이 좀 뚫린 무기가 있으면 사두면 큰 도움이 되죠. 프레일이 소켓이 2개 뚫린 게 있으면 모아놨다가 룬 작업을 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브레스트 플레이트 하나 구매합시다. 요거는 갑옷 유형이 라이트로 되어 있어서 장착을 해도 움직임에 큰 페널티가 없어요. 가죽 갑옷보다 훨씬 더 좀 있어 보이고 이제 좀 갑옷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렇게 목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깨 위에 엣지가 이렇게 뾰족하게 서 있어요. 목을 보호할 수 있는 견갑부 같습니다. 확실히 목이 노출되기 쉽죠. 갑옷을 입어도. 그나마 이제 측면은 보호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방어력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까보다는 이제 싸우기 좀 수월할 거예요. 여기다가 하급 다이아몬드를 좀 이렇게 박아서 그나마 좀 저항력이 조금 더 올라갔죠. 계속해서 그 다음 아이템을 찾아가 봅시다. 타일 문양이 디자인이 이색적이네요. 지팡이가 중간에 있고 양옆에 그 뱀처럼 보이는 정체불명의 동물 둘이 감싸고 있어요. 아직까지 유니크 아이템도 하나 보지 못했고요. 네, 드디어 이제 구더기 굴 1층으로 도착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녹색 점성 물질들이 동굴에 가득 살포되어 있어요. 이곳은 벌레들의 천국 같아요. 티르가 드디어 등장했는데요. 티르와 엘이 있으면은 루노드 아이템을 하나 만들 수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갑자기 룬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흰색이나 회색 아이템만 나오다가 주황색 아이템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컬러풀한 색상이 기분을 좋게 합니다. 실제로 게임들의 아이콘이나 아이템 표시, 스킬 표시들이 원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눈에 잘 띄는 색은 가치 있는 느낌이 들게 만들죠. 후렵 시대에도 눈에 좀 더 잘 띄는 색깔을 지닌 음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2층으로 왔어요, 드디어. 네, 박쥐들이 막 돌아다니네요. 번개 저항력이 50%가 넘긴 하는데도 번개 데미지를 맞으면 좀 아파요. 진짜 만약에 건축류가 우리 인간 몸집만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온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벌레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말이죠. 식량 부족에 다시 시달리면은 단백질을 가장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권충을 흡수하는 것이라고. 옛날에 그 메뚜기 같은 경우는 많이 먹었었죠, 시골에서. 실제로 지금도 권충을 먹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만큼 권충이 자연에서 효율성이 되게 뛰어납니다. 보스의 방에 도착을 했는데요. 두드려 봅시다. 드디어 왕들의 지팡이 퀘스트 아이템을 손에 넣었습니다. 민처 플러스 6 피해 2 감소, 초라한 능력의 세트 아이템이네요. 왕들의 지팡이라니, 자네에게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군. 힐에 L이 있으면은 강철이라는 무기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죠. 루너드 아이템의 재료로 이솥 무기가 있으면 좋은데요. 프레일이 가장 이상적인 무기죠. 아쉽게도 없습니다. 이 선술집은 악이 퍼지기 전엔 활기가 넘쳤죠. 덕분에 전 상당한 돈도 구했고요.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걸 구할 수 없었죠라고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엘직스를 안지는 오래되었다. 이곳에 정박할 때마다 무료로 방을 제안해주지만 난 선실이 더 좋다. 바다 사나이네요. 최근에 재앙이 시작되자 제르흰경이 조언을 구하러 왔다네. 나는 항구 폐쇄와 삼엄한 도시 경계를 제안했다. 그레이즈, 난 드로그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문을 조금씩 클릭을 하면요, 루트골레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평판이나 뒷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네요. 루트골레인을 지킨다면 보상을 약속한다. 동쪽으로의 통행권, 부, 명예 모든 걸 주겠다. 하렘 구경을 시켜주진 않던데. 말만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제로 아이템 하나 주지 않는 제르인 영주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사막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호라드림 지팡이의 파츠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순간 이동진 확보 완료. 네, 잊혀진 도시로 진입을 했습니다. 배경이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일식 현상이 발생하면서 태양이 가려졌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식 과정이나 월식이 발생했을 때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 불확실한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었을 거예요. 해가 뜨고 지는 게 당연하다가 갑자기 밝은 날에 몇 분간 깜깜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옛날 사람들은 신의 계시나 우리를 지금 심판하고 있다라든지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호라드림 지팡이의 또 다른 파츠가 있는 복사 사원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빛이 이 저주받은 곳에서 길을 인도한다. 아주 성직자스러운 한마디. 개민간들이 핵증이에요. 위압감에 비해서 그렇게 위협적인 몬스터는 아니에요. 그게 물몸입니다. 내 연구에 의하면 이 기나긴 일식은 독사들의 짓이라네. 놈들의 사원에서 저주의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걸세. Claw vipers.
발톱 독사. 이 어둠은 놈들의 어둠 속 시꺼먼 내면을 나타내지. 계속해서 발톱 독사 사원을 공략해봅시다. 죽창을 든 용병도 아주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보다 더 싸움을 잘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던전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장거리 혹은 마법 유닛들도 없고요. 레벨업. 예, 신성한 불꽃 공격력이 최대 지금 151까지 늘어났어요. 2층으로 진입했습니다. 여기도 아주 잔인한 장면들이 많네요. 이렇게 독사의 목걸이를 손에 넣었습니다. 일찍도 이제 정리가 돼서 다시 밝은 태양을 볼 수 있겠죠. 독사의 목걸이 생각보다 좋아요. 생명력 플러스 10, 마나 플러스 10, 독저항 25%. 잠깐 차고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네가 가진 독사의 목걸이가 호라드림 지팡이의 꼭지라네. 호라드릭 함을 이용해서 지팡이를 만들도록 해라. 제르인경과 이야기를 나누었네. 뭔가에 점점 동요하고 있는 것 같더군.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게. 몇 가지 단서를 발견했다. 위대한 비제레이의 소환사 호라존이 이곳 근처에 비전의 성역을 만들었다. 호라드림 지팡이를 호라드리 큐브를 통해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탈라차의 무덤에 들어가게. 제르힌 영주와 또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문제가 발생하자 난 겁먹은 하렘 여자들이 궁전에서 안전하게 지내도록 허가했다. 비명이 울려 퍼지고 여인들이 지옥에서 온 악마들에게 살육당하고 있었다. 균열에선 악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레이즈 용병단을 고용했다. 이제 궁전을 개방하겠소. 드디어 궁전이 하렘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아주 으리으리한 궁전이에요. 장식물 조각상들이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네요. 술병들도 보이고 담요와 베개, 양탄자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유흥을 즐겼을 법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체들이 보이고 악마들에게 점령당했죠. 적들이 꽤 많네요. 장거리 공수들이 많아가지고 성가십니다. 이슬람 세계에 온 듯한 음악들이 나오고 있어요. 비전의 성역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몬스터들이 많네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물리쳐 버립시다. 벽도 일반 벽이 아니고 알록달록하게 붉은색과 흰색이 줄무늬로 교차되어 있네요. 순간이동진을 추가했습니다. 유리병이 수납장에 진열되어 있네요. 엄청난 살육전이 벌어진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악마들은 죽이려고 할까요? 인간들의 세계에선 절대 악으로 치부되고 있죠. 네프랑 티르를 헬름에다 넣으면은 루너드 아이템이 하나 생성이 된다고 하는데 루너 아이템을 하나 만듭시다. 구렁텅이 폴헬름 네프 티르로 만드는 초반에 만들 수 있는 루너 아이템 중 하나죠. 이솥 소켓의 튜브에 쓸 수가 있네요. 방어력 50%, 방어력 플러스 10, 원거리 방어력 플러스 30, 힘 플러스 5, 적을 처치 시 마나 플러스 2. 이 효과가 지금 좀 있으면 좋죠. 그림자 망토를 쓰면은 적들이 실명이 되면서 방어력이 깎이고 아군은 방어력이 올라가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재미삼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지하 궁전 2층에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자 망토를 썼더니 적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특히 원거리 유닛들에게 이 실명이 되는 그림자 망토를 쓰게 되면은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원거리 공격 유닛 상대로 아주 쓸만한 투구이네요. 이렇게 쓰면은 적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해롱해롱 상태가 되죠. 쓸만한데요. 디아블로2가 좀 아주 흥미로워진 게 다른 직업에서만 쓸 수 있었던 여러가지 마법이나 스킬들을 아이템의 효과를 통해서 맛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많은 응용이 가능해졌죠. 이렇게 그림자 망토 살짝 쓰면은 아주 편하게 적을 물리칠 수가 있네요. 드디어 새로운 차원으로 포털을 발견하고 맙니다. 그 유명한 뒤틀린 정신의 산물 비전의 성역으로 들어왔어. 호라존의 일지를 비전의 성역에서 찾으면 됩니다. 배경이 마치 우주 세계를 표현한 듯한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느낌이 펼쳐져 있어요. 이 조각상 가고일 조각상이네요. 악마 영역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위급할 때 이렇게 그림자 망토를 쓰니까 아주 유용하네요. 적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암살자의 기술들이 유용한 기술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발동하고 있는 게 정화오란데요. 녹색빛이 여러 점을 이루면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녹색의 컬러를 이용한 거는 치료와 안정감을 표현한 그런 색깔 같아요. 그림자망도 몇 번 썼더니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한 번 쓰면은 거의 10,000골드가 필요할 정도니까 초반에는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소켓이 3개가 뚫린 게 튀어나왔네요. 3개가 뚫린 것도 용도가 있긴 합니다. 있으면 좋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소켓 2개짜리거든요. 구멍이 2개 뚫린 브레스트 플레이트 사두면 유용합니다. 라이트 속성의 갑옷으로 한정받아서 입어도 큰 페널티가 없습니다. 4방향 중에 가보지 않은 마지막 아래쪽으로 가봅시다. 보스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비전의 성역에 나오는 유니크 몬스터도 옛날 디아블로 1에서 마법사 직업을 가지고 있던 디아블로 1의 영웅 중 한 명이었는데 디아블로 2에서 안타깝게 타락을 해서 적으로 등장하게 설정이 만들어져 놨습니다. 그러고 보면 디아블로 1에 나왔던 파이터, 로그, 마법사 전부 다 디아블로 1에서는 구세주 역할을 했지만 2에서는 타락해서 유니크 몹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마치 영원한 선도 영원한 악도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망토 한번 날렸습니다. 야, 거의 죽을 뻔했어요. Rest in peace, tortured soul. 소환사를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탈라샤의 무덤을 찾는 자요. 무덤은 처음은 너머에 있다. 신비술사의 협곡으로 워프합니다. 숨겨진 탈라샤의 무덤이 있는 곳이네요. 이제 마지막 탈라샤의 무덤을 거쳐 듀리엘을 부지를 때가 왔습니다. Goal. 디아블로가 목표에 가까워졌네. 허비할 시간이 없다. 당신은 상상을 뛰어넘는 영웅이네요. 희망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다. Larger forces are 거대한 moving 악이 우리를 inexorably 향해 towards us. 다가오고 있네. You must now make 거기로 haste to 무덤으로 the 가게. tomb. 제르인 영주는 무슨 말을 할까요? 타락한 성역에서 나오던 악마들은 사라졌소. 도와줘서 고맙소. 이제 우리의 삶을 재건할 수 있겠어. 이제 신비술사의 협곡으로 들어가 봅시다. 무기가 좀 변변치 않아서 말이죠.
다른 곳보다 그 적들의 밀도가 꽤나 높아요. 중요한 곳임을 암시하고 있죠. 탈라샤의 진정한 무덤의 상징 쐐기 모양이 두 개가 겹쳐 있네요. 입구를 보면은 유니크한 문양이 있죠. 더블 쐐기 모양의 무덤 입구를 찾아봅시다. 거대한 석상은 언제적 만들어진 유적일까요? 아, 여기입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탈라샤의 무덤을 찾았어요. 탈라샤의 무덤에 언데드 군단들이 아주 많네요. 다른 유적지랑 달리 기둥이 많아요. 언데드 몬스터들이 한가득입니다. 저주 받았어요. 저주를 받으면 데미지를 2배씩 받게 돼서 상당히 위험해요. 도망가야겠습니다. 긴급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네, 약간 좀 위험했어요. 이렇게 적들이 많을 때는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적을 쓰러뜨리면 됩니다. 레벨업. 드디어 신성한 방패라는 방어력 버프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방어력이 뻥튀기가 되죠. 막기 확률도 14% 올라가요. 전기사의 밥줄 스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그리고 이 듀리엘이 얼음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해독 물약을 갖고 있다가 좀 쓰면은 냉기 저항력을 올릴 수가 있고 빙결 시간도 좀 줄일 수 있어요. 드디어 호라드림 지팡이를 꽂을 수 있는 홈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홈에 호라드림 지팡이를 꽂으면 비밀의 문이 등장합니다. 라이트닝 볼트가 숨겨진 공간을 벽을 뚫고 만들어줘. 본격적으로 듀리엘과 한번 맞짱을 떠봅시다. 이렇게 해독 물약을 먹으면 냉기 저항이 살짝 올라가요. 갑시다. 아이고, 그냥 죽어버렸네요. 보통 녀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 배시 공격을 해서 밀쳐내기 공격까지 꽤나 까다롭네요. 이렇게 듀리엘을 물리치는 주인공. 아이템은 좋은 걸 주지 않았어요. 듀리엘이 거지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곳에서 파괴군주 바알이 봉인되었었는데요. 티리엘이 있습니다. 봉인되어 있었어요. 풀어줘 고맙습니다. 비멸자 벌집 올 줄 알았지만 저는 대천사 티리엘입니다. 디아블로가 형제 바알을 해방하지 못하게 막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가장 위대한 영웅임을 입증하셨군요. 당신을 친구로 두어 영광이에요. 술집 주인 아트마가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데커드 케인, 서두르게 디아블로와 바알이 메피스토와 합류하기 전에 저지해야 하네. 재밌는 소드가 하나 들어왔네요. 공격 시 5% 확률로 얼음쌀 시전. 재미삼아 한번 써볼까요? 내 도시를 구해주어 고맙소. 루트골레이는 언제든 그대를 환영할 거요 라고 영웅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줍니다. 이제 선장 메시프를 만납시다. 쿨라스도 데려가라더군. 소문으론 상황이 암담하다 하오. 액트 3. 탈라사의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는 방랑자. 깊은 곳으로 이제 들어가자 동행자는 변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방랑자가 괴물로 변합니다. 종자가 다리를 건너 탈라샤에 봉인된 바알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탈라샤의 몸에 봉인된 보석을 뽑았어요.
그 돌을 지옥의 대장간으로 가서 파괴를 해라. 마리우스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액트 3 정글의 환경으로 이동했습니다. 밀림지대에 이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다리나 건물들이 대부분 나무로 지어져 있어요. 집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이것저것 잡동사니가 가득 놓여 있네요. 강가에 배들이 많이 정박되어 있네요. 이 밀림에는 이제 강이 많으니까 자그마한 배로 이동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카누 스타일의 배가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에는 캠프파이어를 하고 있네요. 열대 과일들이 이렇게 많이 좀 진열되어 있네요. 삼엽충처럼 생긴 해산물도 보이네요. 열대우림이라 먹을 것은 사막지대보다는 풍부하겠죠. 여러가지 동식물들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하지만 그게 너무 과해서 인간이 정의에서 살기에는 다른 여러 동식물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질병들이 또 도사리고 있죠. 이 습하기 때문에 병균들이 번식하기가 좋은 환경입니다. 가죽을 좀 말려놓고 있고, 비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독점하고 있는 기술이었고요. 모카씨를 활용한 옷도 중세시대가 지나서야 등장했다고 합니다. 가장 원시적인 옷감은 바로 이 가죽이죠. 쿠라스트에 온 것을 환영하고 이곳엔 이성이 사라졌다. 많은 주민들이 메피스토의 군대에 무참히 박살당했어. 쿠라스트의 대부분은 이미 끔찍한 밀림 지옥으로 전락했어. 자카롬의 신도들이 메피스토의 군대와 결탁하고 있다. 여느 다른 액트처럼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악마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땅이네요. 액트 2에서 소켓이 2개 뚫린 프레이를 구했어요. 루너드 작업을 하겠습니다. 초보 캐릭터의 국민 아이템 강철이 만들어졌네요. 수년 만에 찬란한 쿠라스트에 발을 들이게 되었군. 이토록 타락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네. 메피스토의 지시다. 생태계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정글이 빡빡해지고 식물들이 이곳을 지금 점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메피스토를 물리쳐야 정상적으로 자연이 돌아오겠죠. 나는 알케미스트 연금술사 알코다. 너무 자주 들리지는 말게. 방해받는 걸 싫어하니까 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주 츤데레 성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모험가군요. 전 아시아라입니다. 강철 늑대단이라는 마법사 용병단을 이끌고 있다. 수개월 동안 밀림의 악마들을 사냥했지만 계속 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용병단 캠프라서 그런지 도끼도 있고 커다란 방패도 있네요. 나탈리아라는 중무장을 한 여성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뒤에 커다란 검을 차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나탈라. 악을 쫓는 사냥꾼이자 타락한 마술사들을 쫓는 일원이다. 강철 용병단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마법을 주력으로 쓰죠. 만약에 강철 용병단이 칼질까지 능수능란했다면 재미가 있었겠네요. 본격적으로 거미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둠의 방랑자 디아블로 이 녀석을 지금 잡으면 좋겠습니다만 허상이고요. 이미 디아블로는 메피스토를 지금 부활시켜 버렸어요. 새로운 루너드 아이템을 시험해 봤는데 아주 성능이 좋아요. 이국적인 새들도 많이 돌아다니고요. 10m 이상 큰 나무들도 많이 보입니다. 시야가 전반적으로 많이 가려져 있어요. 이곳에 등장하는 몬스터들은 동물 종류가 많다고 합니다. 덩치가 크거나 희한하게 생긴 녀석들이 많고 원주민들도 많아요. 마오리족 같은 원시 종족들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제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직자의 무기만큼 중요한 게 방패인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방패가 꽤나 약한 편이에요. 지금 좋은 방패를 공수를 해야 액트 4에서 좀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요. 우물 속에 정체불명의 괴물들이 죽어 있는데 이거를 마신다고요? 아, 정말 영웅이 비도 좋습니다. 독사처럼 보이는, 한편으로 좀 귀여워 보이는 뱀들이 기어다니고요. 정체 모를 이런 조각된 돌무더기들이 기둥처럼 보이고요. 유니크 몬스터.
빛이 조각상이라는 물건을 얻었어요. 첫 번째 퀘스트가 열렸어요. 케인에게 빛이 조각상에 관해 물어봐라. 우상족들이 아주 징그럽게 죽어있네요. 인간이라고 보기에는 체형이 너무 작아요. 여기 보니까 또 거미줄이 보입니다. 이 주변이 거미굴이 있는 것 같네요. 역시 독거미 둥지가 있고 거미 알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데커트 케인이 비치 조각상에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루트 골레인에서 메시프가 비치 조각상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밤이 되니까 벌레 소리가 엄청 많이 나네요. 고맙소. 그 빛이 조각상만 있으면 컬렉션이 완성된다. 올해 갖고 있던 황금색 조각상이다. 깃털 하나까지 잘 표현되어 있는 황금색 조각입니다. 쿠일레의 황금색. 고맙네 친구. 그 안에 유해로 실험할 동안 다른 용무라도 보게. 친데레 할아버지. 쿠일레의 유해로 자네를 위한 물약을 만들었네. 영구적으로 체력을 올려주는 생명력 물약을 받았습니다. 히트포인트가 20포인트 좀 더 강해진 기분이 드네요. 액트 3의 지역 연계도 한번 볼까요? 거미숲에서 퀘스트 아이템이 하나 들어오고요. 약탈자의 던전에서 또 아이템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쿠라스트 바자에 가서 퀘스트 아이템이 하나가 있고요. 밀림 사냥꾼 고릴라처럼 생겼어요. 우상족이라는 이 악마 종족이 아주 번거로운데요. 독침을 저렇게 쏘아댑니다. 덩치도 작아서 클릭하기도 아주 귀찮은 녀석들입니다. 액트 3 특징이 이 강이 넓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강 건너에서 장거리 공격한 녀석들이 아주 번거롭습니다. 용병이 무기 그렇게 좋은 걸 주진 않았는데 잘 싸워요. 이게 사이드가 미늘창 계열인데요. 양손 무기치고는 약하지만 속도가 빨라요. 피해가 48에서 101인데 노멀 난이도에서는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데미지입니다. 정체불명의 기둥이 있으면은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거미줄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여기가 거미 동굴이에요. 아이고, 유니크 몬스터가 있고 저주에 걸렸어요. 저주에 걸리면 좀 피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칼림의 눈을 손에 넣었습니다. 거미굴에서의 볼 일은 끝났고요. 자네가 이곳 쿠라스트에 온 궁극적인 목적은 메피스토를 처치하는 것이란 걸 명심하게나. 메피스토의 감옥으로 향하는 입구를 확보하려면 유혹의 보주라는 유물을 반드시 파괴해야 하네. 사제 영혼을 풀어놓은 도리깨로만 파괴할 수 있다. 이제 칼림의 눈을 찾았기 때문에 칼림의 이제 뇌를 찾아야 하고요. 칼림의 뇌는 플레이어 정글 약탈자 던전에 있습니다. 전에 이야기했듯이 난 악마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부둣가 주변에 마법을 걸었다. 그 마법이 약해지고 있다. 마법의 힘을 불어넣을 성스러운 검이 있다. 기드빈이라고 불리는 칼이다. 그것을 찾아달라. 약탈자 밀림이라는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합니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차분하게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예, 드디어 약탈자 밀림에 들어왔는데요. 거대 습지는 그냥 지나가는 곳인 것 같아요. 아이드룬이 들어왔네요. 정체불명의 원숭이 소리도 들리고요. 액트2에는 항아리를 부셨으면 액트3에는 바구니가 있네요. 원시 부족들이 만들어 놓은 바구니 같아요. 방금 죽을 뻔했네요. 홀리실드를 켰는데도 적들이 매섭게 돌격하는 바람에 이 원시 부족의 본거지인 것 같아요. 지금 애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
만화를 플러스 18 해주는 목걸이로 바꿉시다. 만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성직자의 방패로 모든 저항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항력이 좀 부족한 상태예요. NPC들의 업데이트된 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옛 종교의 칼날, 어서 돌아가서 단도를 찾아보시죠. 밀림이 이곳으로 기어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조직은 단연간 오르무스를 감시해왔다. 그는 선을 위해 싸운 듯 하지만 믿을 수가 없다. 기드빈을 되찾고 나면 오르무스가 힘을 이용해 부두가 주변의 보호막을 강화할 것이다. 프라틀리는 너무 영리한 게 흠이다. 그가 만든 건 신뢰할 만하다. 전설에 의하면 스카트신 사제들이 칼에 강력한 힘을 불어넣었다고 하네. 루트 골라인에서 드러그나니 프라틀리 이야기를 해줬다. 신비한 무기야 방어구를 만든다. 약탈자 밀림으로 돌아가서 기드빈을 계속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비가 시원하게 내리네요. 여기 기드빈이라고 활성화시키면 불이 피어오르면서 악마가 등장했어요. 약탈자 속을 1층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곳에서 또 칼림의 두 번째 파츠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조형물들이 아주 소름 끼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 해골이 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곳에는 악마 부족들이 아주 많이 출몰을 해서 칼질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바로 사망입니다. 레벨 26 성기사 신성한 방패를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이제 신성한 방패가 막기 확률도 20%, 전체 방어력 플러스 55, 해자 스킬이 되었어요. Good day. Well, noble hero. 훌륭히 해냈다. 고귀한 영웅이여. 오르무스가 축하한다. 매직링을 보답으로 줍니다. 명중률 31, 마력 7, 화염저항 8, 독저항 7%, 빈결시간 감소. 나쁘지 않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기 보면은 앉아있는 석상이 파란색 빛이 없었는데 갑자기 파란색 빛이 생겼어요. 마법 방어막을 펼친 변화인 것 같아요. 아시아라, 부두가 경비에 필요한 인원이 줄어들어 몇몇 단원들이 무료로 당신을 돕겠다고 했다. 아시아라도 뭔가를 팔고는 있네요. 특별히 구매할 게 없겠죠. 입구에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입구에서 싸웁시다. 우여곡절 끝에 칼림의 뇌를 겨우 손에 넣었습니다. 행운이로군. 칼림의 뇌는 네피스토의 약점을 알고 있다네. 오,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보다 훨씬 더 좋은 게 하나 들어온 것 같아요. 독수리의 관목, 냉기저항 플러스 14, 번개저항 플러스 11, 화염저항 플러스 9. 세 가지 저항이 꽤 쓸모가 있네요. 구렁텅이도 나쁘진 않은데 구렁텅이의 문제는 마법 저항이 전혀 없어서 그림자 망토는 아쉽지만 잠깐 봉인합시다. 액트 4 같은 곳에서 한번 쓰도록 합시다. 화염 저항 플러스 4 없는 것보단 낫겠죠. 조그마한 부족은 단일 저항이 최대 11%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알코에게 가서 도박을 몇 번 합시다. 시간을 허비할 수 없으니 본론으로 들어가겠네. 날 위해서 아주 특별한 책을 찾아주겠는가? 라메센이라는 현자가 쓴 책으로 자카롬이 이 땅을 차지했을 때 소실되었는가? 번개장 플러스 12, 화염장 플러스 빈결 절반. 훨씬 낫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저항력이 그래도 꽤나 올라갔습니다. 양호한 수준까지 올렸어요. 기드빈의 칼도 입수 완료했고요. 칼림의 뇌도 입수를 했습니다. 약탈자 밀림에서의 볼일은 끝났습니다. 플라스트 바자로 가서 여기서 회화가 된 사원에서 아이템을 얻고요. 하수도에서 칼림의 마지막 파츠를 이제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하부 크라스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부 크라스트로 도착했습니다. 이곳엔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카룸 교도들이 있네요. 파이크가 들어왔네요. 지금 용병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 보입니다. I'll put that to good use. 바꿔줬어요. 양손 피해 22에서 84. 파이크가 좀 느리긴 해도 공격 범위가 5칸이고요. 공격력이 어느 정도 세기 때문에 꽤나 쓸만한 무기 중 하나예요. 너무 느리기 때문에 다른 무기들에게 밀리긴 하지만 지금은 데미지가 최대 20에서 83까지 노멀 랭크 3에서는 그 정도면은 꽤나 데미지가 나가는 편이에요. 알 수 없는 조형물을 클릭을 하면은 아이템이 나옵니다. 네, 여기는 사람이 살던 곳인 것 같아요. 여러가지 식량도 있고요. 옛날에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죽어 있어요. 끔찍한 광경이죠. 갑자기 든 생각이 현대사회 같은 경우에는 인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수명도 올라가고 편이나 복지시설이 올라가서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삶에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인생의 마지막 과정을 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길거리에 사람이 죽어 있다거나 해고를 보는 경우가 현대 시대에는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존재가 우리 삶에서 친숙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중세 시대에는 전염병 같은 걸로 쉽게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전쟁과 약탈도 잦았으니까 현세의 삶에 대한 큰 기대치가 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현세에 집중하고 어떻게든 이제 죽지 않으려고 고민하고 그런 부분이 현대 사회 21세기보다는 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유재산에 대한 욕심도 지금보다는 훨씬 덜했을 것 같고요. 현세보다 이제 내세에 더 집중하는 삶을 중세시대는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활성화됐고요. 계속해서 코라스트 시장을 탐색해 보도록 합시다.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싸늘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어요. 네, 하수도 1층으로 칼림의 심장을 얻으러 갑시다. 도시의 지하에는 하수도들이 정비되어 있죠. 루트 골렘보다는 훨씬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깔끔해요. 배수로들이 있고요. 용병을 바꾼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용병을 구매하기 전에 기존 아이템을 전부 다 빼야겠죠. 불용병은 파이어볼과 인챈트 마법을 걸어줍니다. 명중률을 높여주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강철 늑대 단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검과 방패, 갑옷을 낄 수가 있어요. 생명력이 그렇게 높진 않고요.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금방금방 죽어 나갈 수도 있겠죠. 무기랑 방패를 장착을 좀 시켜줘야겠죠. 아주 기본적인 방패 하나 이렇게 장착해주면 막기 확률이 그래도 좀 올라갔죠. 용병 중에 유일하게 방패를 찰 수가 있으니까 방패에 대한 보너스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막기 확률이 또 생각보다 무시 못하죠. 검을 이용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오, 인챈트를 걸어준 것 같은데요 방금. 수치가 좀 올라간 기분이 듭니다. 이 프레일이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했죠. 마법사가 냉큼 인챈트 마법을 걸어줘서 화염 마법이 추가된 겁니다. 검을 쓰지 않고 파이어볼을 쓰네요. 무기가 새빨개지니까 나름 또 운치가 있네요. 인챈트 마법이 걸리면은 그 원소의 상징한 색깔이 그 무기에 깃들게 됩니다. 맹독을 바르게 되면 무기 색깔이 녹색이 돼요. 인챈트가 걸려서 데미지가 조금 올라갔어요. 약간의 도움이 되고 명중률도 도움이 되죠. 잘 싸우고 있어요. 일단 합격입니다. 파라딘이 이제 명중률이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명중률을 이제 지원해주는 것 자체가 채용할 이유가 되죠.
어차피 지금 화염 면역 몬스터도 거의 없으니까 불마법사 아주 유용합니다. 모든 저항 7에 2개가 뚫렸네요. 생명력 7, 화염 저항 5, 이건 좋네요. 부적을 또 너무 많이 맹신을 하면은 인벤토리가 줄어들어가지고 게임하기 불편해져요. 적당한 게 좋습니다. 뭔가 미로처럼 얽혀 있어서 반대편으로 가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이럴 때 그 장거리 공격 유닛이 아주 유리한 것 같아요. 근거리 유닛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네, 유니크 몬스터 등장. 하수도 지렛대를 이렇게 누르니까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등장했어요. 웅덩이에서는 아나콘다가 괴롭히고 땅 위에서는 좀비가 괴롭힙니다. 별도로 몬스터들이 지키고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칼림의 심장을 마지막으로 손에 넣었습니다. 메피스토의 끝까지 저항한 고귀한 사제의 의지가 담겨있는 파츠입니다. 칼림의 심장을 찾아냈고 메피스토를 상대할 용기가 느껴지네. 칼림의 다른 유품들인 눈, 뇌, 도리깨와 함께 몰아들이며 함에 넣게. 지금 도리깨를 찾아야 되는데요. 트라빈 칼에서 도리깨를 찾아라. 여기는 왠지 피해 재단인 것 같고요. 용무늬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고 핏물이 홍건한 거 보니까 아즈텍의 인신공양하던 유적지가 떠오릅니다. 높은 탑을 쌓고 그 위에서 사람을 희생시켰죠. 여러모로 이 액트 3는 남미 아마존과 아즈텍 잉카 문명을 참고한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옛날부터 바닥 청소를 깔끔하게 하지 않고 신발을 신고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동양인들은 다 맨발로 다녔죠. 허물어진 사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 알코가 찾는 보소가 있을까요? 액트 1에서 나왔던 녀석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타락한 자매단이죠. 레어 아이템이 하나 나왔는데 브레스트 플레이트, 냉기 저항, 화염 저항, 나쁘지 않네요. 아이들 운이 나왔어요. 식물을 마시니까 체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유목 문화나 식량이 좀 귀했던 그런 곳에서는 짐승들의 피를 아주 귀하게 여겨서 직접 마시는 경우가 흔했다고 해요. 귀한 단백질 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선지국이라고 해서 가열한 핏물 요리가 있긴 하죠. 라메센의 고서를 드디어 찾았어요. 책이 있고 위쪽에 무언가 마력이 깃든 구슬이 있네요. 신전 앞에서 책을 펼치고 있는 모습. 고서를 찾아냈고 그 책은 대항마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줄 걸세 라고 해서 능력치를 보너스로 May the 줬습니다. Black Book deliver us from evil. 상부 쿠라스트를 지나서 트라빈칼로 가서 칼림의 도리깨를 손에 넣어봅시다. 새로 고용한 불마법 용병 생각보다 괜찮아요. 쓸만합니다. 뭔가 그 제사를 지내거나 의식을 하던 건축물들이 많네요. 타락한 광신도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바친 존재들이죠.
레벨 업. 신성한 방패. 이제 트라빈 칼로 대체적으로 이 광신도들이 상당히 스피드가 빨라요. 피해 재단이 보입니다. 엄청난 핏물이 보여요. 많은 이들이 희생 당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사 의식을 지내는 신전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몬스터들이 전부 다 마법을 쓰는 녀석들이에요. 터지게 한번 싸워봅시다. 마법 내성이 있어서 생각보다 버틸만 해요. 용병은 죽어버렸어요. 저주에 걸린 바람에 바로 뺐어요. 약간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포도송이를 추가 제작을 좀 하고요. 그대가 이 임무 도중 죽는다면 서사시로 그대의 희생을 기리겠다. Good day. 용병 부활시키고요. The Iron Wolves and I made a 강철 good living 늑대단은 around 돈을 here 꽤 lately. 벌었답니다. 실제로 중세시대에 용병단의 활약이 아주 눈부셨죠. 자기 목숨을 담보로 무력을 쓸 곳이 많았으니까요. 다시 돌아가서 치열하게 싸움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칼림의 도리깨가 떨어졌어요. Temple shall shine anew with the 사원의 light. 새로운 빛이 이렇게 어렵게 대의회 의원들을 해치웠습니다. 칼림의 도리깨를 손에 넣었네요. 유혹의 보조가 있네요. 이 유혹의 보조를 칼림의 도리깨를 가지고 분쇄시켜야 메피스토가 숨어있는 지하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네요. 아주 해골이 무시무시하게 째려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유혹의 보조랑 스탬프 문양이랑 유사하죠? 지금쯤 디아블로와 바알이 트라빈카를 발견했을 것이다. 이들보다 먼저 메피스토가 있는 곳에 가서 막아라. 칼림의 도리깨랑 칼림의 심장, 눈, 뇌를 변환하면 칼림의 의지라는 꽤 쓸만한 유니크 아이템이 나옵니다. 번개피 1에서 4시, 쌍흡 옵션 다 좋아요. 유혹의 보조를 내리쳐서 부숩시다. 유혹의 보조가 깨지면서 중호의 억류지라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지하세계로 안내를 합니다. 아쉽게도 칼림의 도리깨는 사라졌어요. 메피스토를 사냥하러 가봅시다. 이 문양은 어떤 의미일까요? 봉인된 모습일까요? 잠깐 빼야겠어요. 마법이 아주 난무하네요. 이 불마법을 엄청 써댑니다. 현재 화염저항이 지금 풀이에요. 그래서 어느정도 대응은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적들의 저항이 거셉니다. 보스가 살고 있는 던전이라 그런지 스테이지가 또 화려합니다. 여러가지 고풍스러운 금빛의 조형물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시체들이 쌓여 있어요. 아주 섬뜩한 장소입니다. 망치 주먹이라는 녀석인데 덩치가 엄청 크네요. 맷집이 좀 세요, 이 녀석들이. 신성한 방패를 4 정도까지 올려놔서 이제 방어력이 꽤나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오, 3솥에 모든 저항 플러스고 요거는 득템했네요. 보관함이 마법이 깃든 피라미드 상자예요.
2층. 여기는 대체적으로 언데드 마법사들이 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마법 저항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맵이 랜덤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진다는 게 20년 전에 뛰어난 프로그래밍이었던 것 같아요. 둘러싸였어요. 약간 조심해야 됩니다. 불마법사 간의 대결. 어떻게든 좀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시체랑 핏물을 배경에 가득가득 묻혀놨어요. 적 언데드는 이렇게 뭐 메테오도 쓰고 파이어월도 쓰고 여러가지 마법들을 쓰는데 아군 마법 전사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3층으로 이동합니다. 기술의 신단. 도망가야겠습니다. Thanks. Thanks. 긴급 포션을 2개나 쓰게 만들었어요, 이 녀석들. 신이대들을 좀 먼저 해치웁시다. 마법 용병단이 또 죽었어요. 액트2 용병이었으면 이 정도는 죽지 않았어요, 분명히. 액트2의 용병만큼 단단하지 못해요, 이 녀석은. 일로 가면 있겠죠. 나와라. 안녕. Good evening. 프레일이 단점이 내구도가 약해요. 그림자망토를 썼더니 공격하기 쉬워졌어요. 메피스토를 물리치고 메피스토 영혼석을 손에 넣었네요. The Lord of Hatred shall darken the world no longer. 좋은 아이템은 뭐 얻지 못했고 어쨌든 메피스토를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네에 대한 믿음이 헛되지 않았네. 하지만 디아블로가 지옥으로 향했다. 발도 놈을 따라갔을 테고 공포의 군주를 저지하게. 그대는 전투에서 대악마를 물리쳤다. 오르무스는 참으로 감명받았다. 지옥문으로 들어가 디아블로를 완전히 저지해야 된다. 잘했어요. 당신은 위대한 용사이자 이젠 강철 늑대단의 명예로운 일원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군. 자네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 사람들이 인지상정이라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착해 여기고 은혜를 베풀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브라틀리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나보다 먼저 지옥에 갈 것 같구려. 아메리칸 쪼크를 날려주시네요. 이제 뼈의 다리를 통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전 시킨 대로 했습니다. 티리엘. 자카름의 사원을 찾았다. 메피스토가 있네요. 동행했던 방랑자 탈라샤, 그리고 대악마이자 증오의 군주인 그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이여, 드디어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었다. 공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리라. 탈라샤에 꽂혀있던 공인석을 마리우스라는 자가 가지고 있네요. 액트4 혼돈의 요새로 도착을 했습니다. 메피스토의 영혼석을 파괴할 때가 되었네. 이 영혼석을 지옥의 대장간으로 가져가게, 망치로 힘껏 내려치게. 이렇게 해야만 메피스토가 다시 헌신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네. 메피스토의 패배는 빛의 위대한 승리다. 그대가 이곳까지 당도하리라 믿었습니다. 혼돈의 요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오래전 이 버려진 영역에 갇힌 고통받는 영혼이 있다.
먼 과거에는 가장 신뢰하는 부관이었지요. 제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불타는 지옥의 대장간을 습격했다. 이주알은 대악마들에게 붙잡혔고 이들의 힘에 뒤틀려 버렸다. 끔찍한 괴물의 형체 안에 갇히게 되었고 미쳐버렸습니다. 이주알을 찾아 그의 영혼을 불어주십시오. 뜨거운 불길이 켜져 있네요. 네, 난로불입니다. 아주 뜨끈뜨끈해요. 각종 무기들의 문양이 장식되어 있고요. 아이템을 하나 맞췄습니다. 자명이라고 탈과 애드 룬 아이템을 조합해서 초보 레벨에서 가장 많이 쓰는 스텔스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달리기 걷기 속도 플러스 25%. 자멜라라는 사람인데요. 물약을 팔고 도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지옥의 상인이에요. 살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장장이에요. 무기를 수리할 수 있게 해주네요. 도박을 좀 해서 아이템을 좀 보강을 해야겠어요. 독저항도 좋긴 한데 화염이나 번개 저항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오, 생명력 회복 플러스 4, 번개 저항 플러스 8. 좀 저항력이 압도적으로 좀 높은 아이템이 나왔으면 합니다. 생명력 플러스 17, 번개 저항 플러스 7, 화염 저항 플러스 12. 요거 괜찮네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하는 김에 이제 장갑도 구매해볼까요? 뭐 좀 좋은 게 나오려나요? 저항력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공격 속도나 오, 마침 또 레어 아이템 하나 피겠어요. 냉기 저항 플러스 17, 번개 플러스 9, 독저항 21. 야, 요거 괜찮네요. 네, 데스장을 잠깐 내려놓읍시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저항력이 다 맞춰집니다. 액트4를 시작해봅시다. 타락천사, 절망의 평원에서 이주알을 찾으십시오. 붉은색 막대가 겹쳐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옥의 대장간, 메피스토의 영혼석을 지옥의 대장간으로 가져가라. 평원 외곽에 진입했습니다. 용병이 마법 인챈트를 걸어주어서 명중률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지옥의 문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고통스러운 이 지옥의 모습이 비주얼화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문도 보이고요. 예, 여기 나오는 몬스터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죠. 악마들이 많고요. 마법 저항이 없으면은 버티기 어렵고, 이 언데드 이 마법 전사들이 저주 마법들을 걸어서 꽤나 번거롭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런 게이트들이 있고요. 시체를 던지는 정체불명의 에어리언처럼 생긴 괴물도 있어요. 파멸의 기사가 액트4의 전담 몬스터인데요. 마법도 쓰고 저주도 걸고 해서 꽤 번거로운 녀석들입니다. 만화가 많이 부족하네요. 모든 오브젝트들이 다 고통에 울부짖고 있어요. 매달린 해골도 그렇고 몬스터들도 상당히 괴로워 보입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거나 벌을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절망의 평원에 진입했습니다. 이주알을 찾아서 해방시킵시다. 전형적인 악마의 모습, 날개가 달린, 머리에 뿔이 크게 달린 악마의 전형적인 모습을 몬스터화 했네요.
동화책에서 보는 악마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옛 고서나 그림 같은 곳에 사탄의 모습이 최초로 표현이 돼서 우리 21세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날개가 달린, 뿔이 달린 녀석들 악마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상상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창발성이라고 해서 기존에 아예 없던 모습이 아니에요. 뿔이라든지 뭐 날개라든지 모든 모습들이 이 지구상에 있던 일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낸 창조물들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발전시키고 조합하고 결합시켜서 만든 것들이죠. 완전히 새로운 그런 것은 잘 없습니다. 모든 개념들이 다 기존에 겪었던 기억과 경험에서 발전된 거죠. 일단 주변 구간들을 다 물리치고 이주화를 열심히 때려봅시다. 생각보다 잘 죽질 않네요, 이 녀석. 화염 내성이 꽤 있나봐요. 화염 마법 용병이 이제 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화염 내성이 강한 몹을 만나면 이렇게 싸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날 믿다니 티리엘은 한심하기 짝이 없고 디아블로와 그의 형제들에게 영혼속과 사락시키는 법을 알려준 건 바로 나다. 대악마들이 너희 세계로 추방되는 걸 도운 것도 나다. 그 녀석이네요 이거. 아이템은 워해머 하나 줬어요. 티리엘을 만나 이제 보상을 받읍시다. 이주알의 고통받은 영혼에 안식을 주어 고맙다. 그대 말이 맞다면 우리가 지금껏 놈들에게 놀아난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이주알은 디아블로와 형제들을 도와 영혼석을 쓰게 했고 결국 영혼석은 타락했다. 새 기술을 보상으로 얻었고요. 뭐 간단하게 스킬트리 보면은 신성한 방패 4점, 열이 7점, 신성한 불꽃 11점 뭐 요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홀리파이어 오라를 메인 스킬로 쓰고 있습니다. 자멜라랑 할부는 대화할 수도 없는 상대들이에요. 이번 액트에서는 뭐 대화하는 내용이 거의 없네요. 이렇게 눈앞에서 포위당하지 않도록 해서 싸웁시다. 우리 용병도 잘 싸우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레벨이 낮긴 하지만 파이어볼도 쓰고 화염탄도 쓰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구덩이가 보이네요. 지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가 지금 저주받은 자의 도시잖아요. 저주라는 개념도 사실 세상에 없는 건데 인간의 그냥 행위 중 하나인데 마법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중세 근대까지만 해도 지옥은 주관적인 사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실이라고 생각했죠. 불과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죽은 뒤의 세상과 이 지옥을 믿고 살았으니까요.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하던 그 지옥,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뜨거운 용암이 온몸을 녹일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지구 깊숙한 지하에 마그마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면서 지옥에 이런 뜨거운 불꽃이 있다 이렇게 상상하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지구 속은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리고 그 에너지 근원은 무엇일까요? 참 궁금합니다. 둘러싸이면 살짝 뺐다가 다시 싸우는 게 좋습니다. Thanks. 갑자기 적들이 쇄도하네요. 장판파의 장비처럼 다리 위에서 하나씩 적을 물리칩시다.
신성한 방패 하나 넣고 전장을 부싹 난무합니다. 기계 살덩어리, 정말 기계하기 그지 짝이 없습니다. 오, 여기도 몹들이 득실거리네요. 다리 위에서 우선 적들 유인합시다. 드디어 나왔네요, 이 녀석. 헤파이토스가 원래 그리스의 신 중 하나죠. 대장장이 신이 헤파이토스인데 그 이름을 뺀 것 같습니다. 오, 여기 멋진 철로 된 거상이 있네요. 장군의 모습입니다. 블랙나이트가 연상이 되네요. 지옥의 대장간으로 도착을 했고요. 대장간 망치를 이용해서 메피스토의 영혼석을 깨부수면은 두 번째 퀘스트도 완료가 됩니다. 평생 살면서 악마를 퇴치하고 세상을 구하는 용사의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게임이 가장 쉽게 용사가 될 수 있는 체험을 선사합니다. 메피스토의 영혼석을 깹시다. 빵! 메피스토의 영혼석을 해방시켰습니다. 최상급 사파이어도 나오네요. 여러가지 귀한 보석들을 얻었어요. 마침내 디아블로를 쫓아 처치할 때가 되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각종 저항력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디아블로가 번개랑 화염 마법을 잘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을 좀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디아블로의 레어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영웅이여, 공포의 소굴로 나아가십시오. 가장 안쪽의 방은 5개의 봉인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모든 봉인을 제거해라. 아드리엘, 천사 중 한 명이죠. 결국 이 천사의 역할이 인간 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제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천사 티리엘은 인간 세상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파괴하려는 디아블로와 그들의 형제들을 예외적으로 견제하려고 했죠. 언데드 마법사들이 온갖 원소 마법들을 난무를 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원소 색깔마다 다양한 그 퍼스널 컬러가 있어서 눈을 아주 즐겁게 하죠. 마침 딱 8룬이랑 에드룬이 동시에 들어왔네요. 스텔스 루노드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어요. 비용이 들더라도 돈도 좀 모았으니까요. 구렁텅이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13레벨 그림자 망토를 한번 쓰면은 마법 공격 유닛들이 다 바보가 되고 방어력도 감소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쉽게 해치울 수가 있습니다. 자맹 루너드 아이템을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서요, 우리 마법사 영웅에게 주면은 효과적으로 적을 상대할 수가 있죠. 시전 속도, 타격 회복 속도, 독저항, 마법 피해 감소, 요 정도가 용병에게 이제 플러스 되는 부분이에요. 시전 속도가 25% 증가했기 때문에 캐스팅 프레임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원거리 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면 그림자 망토 기능을 긴급 탈출용으로 쓰겠습니다. 네, 해골이 끝도 없이 널브러져 있고 악마가 점령해버린 대성당의 느낌이 배경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저주가 걸리면은 모든 데미지를 2배를 입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저주는 그때그때 이제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역으로 저주를 거는 직업이나 아니면 아이템이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그림자 망토를 이렇게 갈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적들이 다 바보가 되죠. 위험할 때 이렇게 써주면은 10,000원을 소모해서 위기 상황을 벗어났어요.
별 모양의 그 마법진이 그려져 있죠. 이곳이 디아블로가 나오는 곳이죠. 이 별 모양의 도형이 수학적으로 아주 균형 잡힌 기호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악마를 소환하는 마법진을 표현할 때 이렇게 별 모양이 쓰였네요. 그림자 망토 한번 써줍시다, 이 자식들. 근데 그림자 망토를 써도 계속 공격을 하네요. 실명의 면역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실명을 좀 시켜서 그나마 적이 좀 공격력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공포의 끝, 성역에서 디아블로를 찾으십시오. 아주 귀엽게 디아블로의 엠블렘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네요. 뿔이 4개가 달리고 치아가 사나운 맹수처럼 생기고 영혼석 같은 게 박혀 있고 온몸은 시뻘개요. 전형적인 악마의 모습이네요. 그림자 망토를 써서 적을 좀 약간 바보로 만들었어요. 훨씬 싸우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또 이 화염 면역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적이 이런 경우에 좀 홀리 파이어 주력으로 쓰는 이 파라딘이 좀 힘들죠. 물리 공격이 형편없으니까요. 용병도 불마법을 쓰고 있어가지고 화염 저항이 있는 적을 상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 봉인을 풀었고요. 왜 별표를 악마의 소환 의식이랑 연관 지었을까요? 들어보면 마법진들이 별표가 많았어요. 옛날에 만화 중에 슈퍼 그랑조도 별이 아주 찬란했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평이상학적인 존재로서 별을 생각한 것 같아요. 라고 또 적들이 많으니까 그림자 망토를 썼어요. 그래도 힘드네요. 노아 별로 좋지 않은데 어쨌든 힘겹게 물리쳤는데요. 온갖 더러운 저주는 다 걸렸어요. 여기서 봉인을 풀면은 적들이 엄청 또 나오겠죠.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그림자 망토를 알려줍니다. 공격력 올려주는 파나타시즘 오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했어요. 과감하게 이 그림자 망토를 써줘서 치웠습니다. 그림자 망토 장렬 한 20초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때 보스몹을 해치우고, 이제 디아블로 한판대기 한번 봅시다. 라이트닝 볼트를 연속적으로 쏘는데 전부 다 맞으면은 사망입니다. 디아블로 아주 잘생겼네요. 얼굴도 조그만하게 생겨가지고 10등신이네요. 팔다리도 길쭉길쭉한게 서양인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싸움을 끝내고 공포의 군주를 물리쳤어요. 아이템은 없어요. 거지입니다. 자네의 잠재력을 믿고 있었다. 대단한 일을 해냈네. 티리엘과 얘기해서 이곳을 떠나세나. 빛의 찬미를 그대는 불가능한 일을 이뤄냈다. 디아블로와 메피스토는 자신이 태어난 심연 속으로 추방되었고 타락한 영혼속도 없다. 하지만 바알은 필멸자 세계에 남아 지옥의 군대를 양성했다. 열어둔 차원문을 통과하시오. 아로가스로 향할 수 있을 것이다. 에필로그. 마리우스가 어딘가에 갇혀 있어요.
He was defeated. 디아블로는 패배했고 영혼석은 지옥의 대장간에서 파괴됐다. All except one. 딱 하나만 빼고 전 실패했어요. 티리엘. 이 마리우스 옆에 있는 자가 망토를 입은 자가 티리엘인가요? Give me the stone. 마리우스 그 돌을 주면 모든 걸 용서해주마. 발을 해방시킬 때 뺐던 영혼석이죠. 넌 실패하지 You've 않았다. done exactly as the 난 archangel 대천사 Tyrael. 티리엘이 아니다. 바알이네요. 리워드를 주도록 하지. 보다브로에 죽여버립니다. 역시 악마네요. 이렇게 공포의 군주는 해치웠지만 파괴의 군주 바알이 여전히 살아서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장면이 또 바뀝니다. 다리가 연결이 되고요. 괴물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공성전을 준비하고 있네요.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거대한 의자 위에 앉아있는데 저 녀석이 누굴까요? 바알일까요? 기괴하게 생겼네요. 바알이 맞네요. 바알이 모습을 여러 가지로 바꾸네요. 한 가지 모습은 지겹나 봅니다. You shall not 이놈은 reach them 절대 now. 못 지나간다. Remove your foul demons 더러운 from our 악마들과 land. 이 땅에서 꺼져라. Will not be your 액트 5에서는 아리아스안에서 대규모의 악마와 바바리안의 전투가 펼쳐집니다. I shall take your position into consideration. 광대처럼 생겼어요. 바알이 귀엽게 생겼네요. 아까 조커처럼 분장을 했어요. 뭔가 이상한 손짓을 해서 마법을 써요. 불길을 뿜어냅니다. Are not acceptable. 잔인하고 오만해 보이는 바알입니다. Lord of Destruction. 네, 이제 확장팩 개념으로 나와서 그런지 퀄리티가 있네요. 네, 드디어 액트 5 아리아산 인근에 있는 바바리안의 기지로 도착했습니다. afternoon. 설원지대예요. 24시간 아주 추운 그런 곳이고 얼음이 얼고 눈이 사시사철 내리는 혹독한 환경입니다. 바바리안의 고향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도 액트 1의 자매단 용병 캠프처럼 요새화되어 있어요. 악의 세력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튼튼한 이 성곽으로 보호받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바바리안 원주민이 통구이 바베큐를 뜨거운 불에 굽고 있어요. 지글지글하네요. 보통 이 집이 다 천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천막이 보온 역할을 제대로 해낼까요? 이곳의 대장간 다른 곳과 좀 비슷합니다. 모루가 있고 뜨거운 용광로가 있어요. 생존 물품들도 보이고요. 뿌리식물로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가지 식물들을 먹을 수 있는 곳은 기후가 온대 기후가 가능한 거고요. 고구마, 감자 같은 경우는 기후가 안 좋아도 심기만 하면 자라나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서도 많이 애용했던 음식이죠. 뭔가 지금 부상을 당한 한 남자가 있고요. 여기는 치료소 같아요. 부상을 당한 자들이 아픔을 이제 견디면서 누워 있습니다. 화살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치료 중인가요? 아주 끔찍한 장면인데 제대로 뽑지도 못하고 공동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말라 있어요. 여기 또 전투에 좀 지쳐 보이는 바바리안 아저씨가 불길에서 몸을 쬐면서 쉬고 있는데 얼굴 표정이 지쳐 보입니다. 이곳이 이렇게 온전히 남아있다니 놀랍구만. 파괴군주 바알이 지나간 길에는 뼈만 남으니 말일세. 이 야만 용사들이 아리아산의 수호자인 모양일세. 성기사, 자네들에 대해 익히 들었네. 젊었을 땐 나도 쿠라스트로의 순례를 고려했지. 하지만은 어리고 어리석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 바로가스와 아리아사. 나는 바로가스 병사들의 수장 발케크. 자네는 워리어처럼 보이네. 추가 전력이라면 유용하겠지. 하지만 목숨을 잃더라도 누군가 애도해 줄 거라곤 기대하지 말게. 바알은 우리 땅을 철저히 유린했다. 세상을 떠난 우리 장로들이 세운 수호물 덕에 악을 막고는 있지만 바알의 공격이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 하지만 아직 패배한 건 아니야. 최후까지 싸울 것이네. 병사들의 대장입니다. 토박이죠. 관훈장처럼 수염이 있네요. 빛의 전사가 우리 병사들과 함께 싸워준다면 영광이라네. 네, 말라라는 나이가 든 어르신이랑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나는 말라라네. 아리아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하루가스에 자러 왔다. 바알은 우리의 상과 주민들을 초토화했다. 콸케크와 부하들로는 역부족이다. 바알은 산에서 뭔가 찾고 있는데 무엇인지 모른다네. 라르주크라는 대장장이 바바리아. 바알을 처치하기 위해 온 거라면 증명해 보이기. 바알은 쉔크라는 감독관에게 맡겼다.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면 하루가스 밖에서 투석기를 치유하는 괴물 쉔크를 처치하게. 전장 밖으로 가봅시다. 이 배경음악도 비장한 전쟁 영화에서 나온 듯한. 성문을 열고 핏빛 언덕에 진입했습니다. Baal, I'm coming for you. 후속기가 공격을 해오고요. 정체불명의 악마들이 바바리안과 열심히 싸우고 있네요. 죽음의 망치주먹, 이렇게 이름 지어진 녀석은 마치 럴커처럼 땅속에서 가시를 내뿜으면서 장거리 공격을 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전장의 배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전쟁터에요. 요새 같은 구조물들이 있고 송곳들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박혀있죠. 함정인데요. 적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무 못을 박아놨어요. 저기 떨어지면은 꼬챙이처럼 죽게 되겠죠. 실제로 전쟁 때 많이 썼던 해자라고 표현되는 전투 기물입니다. 레벨업을 했네요. 홀리파이어에 올인합시다. 홀리파이어가 이제 화염피해 105에서 163에 광역피해도 17에서 54. 네, 이 정도면은 노멀 바알을 잡는데 문제가 없겠죠. 오크족의 비밀기지 같은 천막이 있고요. 이것도 뭔가 좀 전투기계 같아요. 큰 바퀴에 뾰족한 가시가 박혀 있어서 탱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전투에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장갑차 같은 거북선 같은 모양의 수레가 있어요. 액트5에서 주의해야 될 녀석이 럴커 그런 공격을 하는 저 녀석들인데 장거리 공격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전쟁에서는 야만적인 인권 따위는 사실은 우선순위가 아니죠. 전쟁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이 전쟁 한복판이죠. 처참한 전쟁터의 모습, 날카로운 송곳이 가득한 저지물이 있죠. 달려오는 적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전투 기물입니다. 난전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곳 악마의 그 지휘관을 물리치는 게 첫 스테이지 미션인데요. 이제 용병이 조금 세졌어요. 인챈트도 레벨 5가 되었고 파이어볼도 레벨 8이 되었네요. 이 정도면 꽤 쓸만하죠. 모닝스타를 들고 있는 악마 군단도 있네요. 들고 있는 무기들도 다양해요. 악마들의 감독관 쉔크가 보이네요. 사악하게 생겼어요. 이 녀석을 해치우면은 미션 컴플리트입니다. 어렵지 않게 쉔크를 부리쳤고요.
이곳은 돌이 되게 많아요. 하루가스로 가서 보상을 받읍시다. 라르주크랑 대화를 해서 보상을 받을게요. 자네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전사였군. 이 아빠서 미안하네. 감사의 표시로 자네가 선택한 아이템의 홈을 파주겠다. 전장에서 바알의 악마들에게 붙잡힌 병사들이 걱정된다네. 내 병사들을 찾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경험으로 적에게 붙잡히는 건 참으로 서글픈 운명이지. 액트 1에서 트리스트럼에서 데거트 케인이 잡혔었죠. 나는 이 세상에 작용하는 힘을 이해하려 수십 년을 연구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도와줄 수가 없네. 이 세상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직도 이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폴케크의 병사들이 붙잡힌 지도 꽤 되었다. 나는 저 들판이 눈으로 뒤덮이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나흘났다. 공성 때문에 모든 물자가 부족해졌다. 이방인 왜 여길 찾아온 건가? 여긴 네 이름을 떨칠 만한 곳이 아니다. 나는 오랫동안 비난받아 왔다. 한 가지 배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갑을 좀 구매를 해봅시다. 공속을 플러스 해주는 옵션이 있다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건데 말이죠. 번개저항 플러스 30. 번개저항이 되게 높네요. 냉기저항 플러스 30. 발과 쇠뇌 기술. 야, 요건 또 꽤 쓸만하네요. 냉기 플러스 23에 번개 28. 이 헤비글러브는 냉기랑 번개 저항이 조금 있으니까 키핑해 둡시다. 아리아산에서의 구출. 혹한의 고산지에서 병사들을 찾아라. 네, 아리아산을 상징하는 산의 문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혹한의 고산지를 지나 아리아산으로 가봅시다. 아우, 적들이 많네요. 갑자기 적들이 쇄도했습니다. 덩치가 큰 녀석들로 보이고요. 장갑류 레어 아이템이 하나 나왔네요. 명중률 보너스 5%, 냉기저항 18%. 네, 좋은 듯 하지만 사실은 실속이 없어요. 안타깝네요. 여기서 공성만 하나 붙었어도 충분히 채용할 수 있었을 텐데. 성직자의 생명은 바로 공성이거든요. 계속 황량한 벌판을 진행해봅시다. 그렘린처럼 생긴 꼬마 악마들이 마법을 쓰면서 영웅을 괴롭힙니다. 큰 야수에 타가지고 불을 내뿜기도 하고요. 화염저항 신단이 좀 도움이 되겠네요. 사악한 악마의 본거지인 오두막입니다. 인프라고 하네요. 그렇죠. 악마 중에 꼬마 악마 인프가 있었죠. 전투기술 익힙시다. 열의를 익힙시다. 명중률과 공격력을 조금씩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중률이 지금 84%예요. 이것도 인챈트가 걸려가지고 84%인데 명중률이 이제 낮은 편이라 민첩을 올리든지 공격 등급을 올리는 아이템이 좀 필요한 상황. 덩치 큰 오거에 탑승을 해서 마법사들이 인페르노를 남발합니다. 파이어백 같아요. 그치? 실제로 이 전장에서 화염 방사기가 비인도적이지만
꽤나 많이 쓰였다고 했죠. 틈날 때마다 이렇게 대량의 활력 물약을 많이 좀 만들어 놓읍시다. 죄수들을 임시로 가둬 놓는 매달린 감옥이 있는데 여기 갇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쟁에서는 잔혹한 도구들이 그런 쪽으로 인간들이 상당히 또 머리가 잘 발달해요. 군세야수. 적군의 이동을 저지하거나 적군을 감시하거나 그런 기물들이 도구들이 아주 많네요. 유니크 몬스터 하나 떴어요. 샤프투스 슬레이어. 가볍게 부딪혀 줍시다. 생각보다 치유 물약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이곳에 보니까 바바리안 병사들이 갇혀 있군요.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갇힌 바바리안 친구들을 구해줍시다. 파이어볼 열심히 난사하면서 용병도 열일해요. 오, 뭔가 색깔이 영롱한 격색의 세트 아이템이 오랜만에 떴네요. 어떤 아이템일까요? 두근두근거립니다. 질일 때쯤 하나씩 원색의 아이템이 등장을 하죠. 아주 낮은 확률로 룰렛을 돌리듯이 나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옥인 것 같아요. 지옥으로 통하는 문인 것 같은데 들어가고 싶지가 않네요. 액트 4에서 충분히 지옥을 맛봤는데 방패의 단점이 물리 공격은 일정 %로 막아주는데 마법 공격은 막아주지 못하는 게 단점이죠. 암살자는 클로우를 2개를 차면은 마법 공격도 막아주는 그런 스킬이 있는 것 같은데 Follow me 라고 멋지게 한마디 해주는 파라딘. 긴 말이 필요 없죠. 묵묵히 따라오게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상에 남을 만한 말은 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짧은 말도 충분히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임무가 끝났죠. 돌아가서 보상을 받읍시다. 펄케크에게 돌아가 보상을 받읍시다. 병사들을 구해줬어요. Thank you for rescuing my men. 부하들을 구출해줘서 고맙다. 다들 자네의 용맹함을 칭송하더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긴 것 같다. 원한다면 용병들을 직접 고용할 수 있다. 이 룬들을 받아주게. 저항력 방패를 만들 수 있는 루너 아이템 재료 랄, 탈, 오르트를 퀘스트 보상 아이템으로 지급받았어요. 방전사의 흉가. 야만 용사가 초반에 쓰면 좋겠네요. 고대인의 서약이라는 루너 방패 아이템 만들어 보겠습니다. 랄, 오르트, 탈 이렇게 고대인의 서약. 저항력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네요. 실제로 이렇게 커다란 방패를 전장에서 이용하기에는 좀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궁병들이 방패를 땅에 꽂아놓고 장벽을 만드는데 썼다고 하죠. 말라가 말을 거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나를 도울 수 있는 건 자네뿐일 것 같다. 숨을 거둔 장로의 딸이자 젊은 연금술사인 아냐가 실종되었다. 아냐와 니을라탁이 아버지 일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아이가 사라졌다. 아냐를 찾아서 데려와 주게. 이번 일이 나을라탁이 관련된 게 분명하네. 그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그 둘은 불편한 관계였으니까. 니올라탁이 사라졌죠.
Though the elder council 하로가스의 장로 의회는 이제 없지만 유능하고 젊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네. 아냐가 모두를 이끌 수 있겠지. 아냐가 차세대 지도자인 것 같아요. 하로가스의 빛을 되찾아준 덕에 마을의 그림자가 거친 것 같군. 게임에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영웅의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게임을 계속 하게 만들죠. 인간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권선징악을 실현해 볼 수 있고요. 아냐의 부친 오스트는 가장 현명한 장로였네. 수호물을 세운 다른 장로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니을라탁은 혼자서 악마들을 피해 탈출했다. 수정동굴 아래의 얼어붙은 강에서 아냐를 찾아봅시다. 이제 혹한의 고산지를 넘어서 아리아 고원으로 가볼까요? 아리아 고원에 진입했어요. 네, 악마들은 죽을 때도 아주 괴랄하게 죽네요. 경쾌한 효과음과 함께 또 레벨업이 되었습니다. 인첩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중률이 낮기 때문에 열의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 질이라고 하죠. 이 열의 기술이 디아블로 초창기 때는 최대 5번 공격이 아니고 스킬을 올린 그 레벨만큼 1대1로 비례해가지고 올랐기 때문에 레벨이 20이면은 20번 때렸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포위 공격이나 위험할 때 탈출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쓰기가 좀 힘들었는데 최대 5번으로 이렇게 밸런스 패치가 되면서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레벨 20에 20번을 때릴 수 있다면은 장점도 있습니다. 한 번에 20번 때리면은 클릭을 많이 할 필요는 없겠죠. 수정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수정 동굴이 옛날엔 사람들이 피난처였는데 지금은 괴물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특히 얼음 마법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얼음 내성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달의 군주 이 녀석들 양날 공격을 하는데 아주 강력합니다. 양손잡이 공격을 하는데요. 데미지가 세서 주의가 필요해요. 이 녀석들은 또 얼음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음 종족이다 보니까 불에 약하겠죠. 목걸이 좀 좋은 거나 나오면 좋은데. 생명력 14. 얼어붙은 강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흉물이네요. 말 그대로 흉물스러운 녀석들입니다. 들이 이렇게 몰려오기 때문에 벽을 등지고 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디아블로가 액션 RPG다 보니까 지형짐을 활용한 이런 게이머의 스킬 또한 중요해요. 서큐버스들은 비행 생명체라서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마치 스타크래프트의 비행 유닛처럼 뭉쳐서 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방 레벨업을 했네요. 이번에는 인첩에 올인하겠습니다. 네, 열의를 올릴게요. 명중률을 지금 집중적으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냐를 만났습니다. 영웅이여, 니을라탁이 이런 짓을.
마라가 유일한 희망이다. 저를 찾았다고 전해주시오. 추위에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얼음 마법으로 가둬놨어요. 니올라탁이 빙결 저주로 가뒀군. 이 물약을 아냐에게 가져다주면 저주에서 풀려날 걸세. 그래도 니올라탁이 완전 무지막지한 악인은 아닌 게 아냐를 죽이진 않고 가둬놨어요. 다시 아냐에게 돌아가서 포션을 건네주자 빙결 마법에서 풀려나 포털로 셀프 복귀합니다. 아냐를 되찾아줘서 고맙네. 감사의 표시로 저항을 증가시켜주는 주문을 만들어 가서 아냐를 만나보게. 니올라탁에 관해 말할 것이 있다. 저항의 두루마리를 손에 넣었어요. 시전을 하면은 모든 저항이 증가합니다. 아냐에게 가봅시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임을 증명해 보였어요. 암울합니다. 당신이 바알의 파괴를 끝낼 수 있길 바랄게요. 이건 제 감사의 표시입니다. 당신을 위해 라르주코에게 부탁해서 만들었다. 니올라탁은 하로가스를 지키려고 바알과 거래했다고 하더군요. 그 어리석은 바보는 악마들의 자비를 대가로 고대인의 유물을 바알에게 내줄 심산이다. 제가 연 차원문으로 그의 속으로 가세요. 성기사 전용 아이템을 하나 던져줬는데 지금 시점부터 대단한 아이템은 아닙니다. 팔아버립시다. 아냐를 구출한 건 정말 잘했네. 그런데 니올라탁이 바알에게 유물을 넘기기 직전인데 나와 이야기하는 건 좋잖아.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바알이 그걸 차지해선 안 되네. 모든 걸 잃기 전에 니올라탁을 막게. 아냐는 여성의 힘을 보여주는 본보기다. 아냐를 보면 젊은 시절 만난 자카름 여사제들이 생각난다네. 아냐를 찾기 직전 니올라탁이 마을을 떠나는 걸 봤네. 그자는 반드시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해. 그럼 니올라탁을 해치우러 가봅시다. 여긴 대체 어디지? 언데드 녀석들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영웅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녀석들이 언데드인데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얼리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다시 일어나는 귀찮은 녀석들이에요. 유니크 몬스터가 또 있어요. 킨들 스킨이라는 녀석인데요. 이 녀석 화염정 7% 나쁘지 않네요. 본회의 전당으로 들어왔어요. 독특한 몬스터들이 등장하고요. 배경이 흉측한 악마들의 표식이 그래피티가 되어 있고요. 열의를 추가로 찍겠습니다. 지금 명중률이 86%예요. 마법 용병이 인챈트가 들어가도 이 정도니까 명중률이 좀 상당히 부족한 상태. 밤의 군주라는 녀석이 미노타우스처럼 생긴 얼굴을 가지고 땅도끼를 날리는데 양손 도끼의 위력이 꽤나 위협적입니다. 만약에 성직자도 양손 공격이 됐다면 새로운 개성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요. 바바리안 용병을 한번 고용해볼까요? 맛보기로 한번 고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검 전용 바바리안 용병을 한번 고용해볼게요. 간격, 배시 공격이죠. 공격하면 적을 뒤로 밀쳐내는 공격을 하고요. 선, 기절을 시키고요. 전투의 함성을 적의 공격력을 마이너스 30%, 적의 방어력을 마이너스 60%로 깎아버리기 때문에 명중률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양손검 바바리안 고용했어요. 생명력이 2배 가까이 되죠. 힘도 110이나 되고요. 저항력도 꽤나 높은 편이고 힘이 높기 때문에 웬만한 아이템은 착용이 가능합니다.
put that to good use. 피해 증폭과 냉기, 독 피해를 주는 투핸드 소드를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5% 확률로 피해 증폭을 시전하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본 데미지는 좀 약하긴 한데요. 짙은 주황색 몬스터에게 떴는데 이게 전투의 함성입니다. 네, 베베리언이 어떻게 싸운지 한번 봅시다. 잘 싸워요. 지금 방금 저주를 걸었죠. 피해 증폭 저주를 5% 확률로 걸었어요.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가끔씩 뜨면은 꽤 쏠쏠하죠. 무기 아이템 중에 유틸성이 있는 이런 아이템도 쓰면은 색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유틸성 있는 아이템은 공격 횟수가 아주 중요하죠. 공격 횟수가 많은 캐릭터의 경우 저주 발동이 손쉽게 일어납니다. 난투전에서 베베리언 용병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유니크 몬스터를 상대할 때 디버프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확실히 그 마법사 용병보다는 액션이 시원시원한 베베리언입니다. 화장대가 있네요. 촛대가 있고 보물상자가 있고 의식을 행할 때 쓰이는 책상이에요. 베베리안 괜찮네요. 방어력을 이렇게 깎아주니까. 고뇌의 전당에서 고통의 전당으로 이동합니다. 고뇌 그리고 고통, 인간이 겪게 되는 여러가지 불안한 감정 중 하나죠.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이 생각이란 걸 하게 되면서 발생했어요. 용병의 전투의 함성 스킬은 레벨 6이고요. 스턴 레벨 7, 배시 레벨 9. 한손검을 2개 쓰는 쌍검 바바리안이 훨씬 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양손검 바바리안도 꽤 쓸만한데요. 양손검 바바는 유틸성에 좀 집중한 것 같고요. 전투의 함성이 좀 유용합니다. 정체불명의 에어리언처럼 생긴 녀석들도 있고요. 이 녀석들이 럴커 같은 녀석들인데 녹색 등딱지, 이 녀석들이 좀 방심하면 안 되는 그런 녀석들입니다. 용소드에다가 M이랑 피르를 박아서 강함이라는 루너드 아이템을 재미삼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피해 35% 증가, 적중당 생명력 7% 옴침, 강타 확률, 강타 확률 때문에 쓰게 되죠. 힘이 아주 높게 올라가고요. 활력 플러스 10.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만 제작을 했어요. 노멀 난이도에서는 이 정도도 충분하고요. 강타를 입히면은 일정 확률로 4분의 1의 비율 피해를 입히게 되죠. 체력이 이제 많을수록 데미지를 많이 입힙니다. 고통의 전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왠지 몬스터들도 좀 이미지가 고통스러워요. 죽음의 싸움꾼. 네,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만 롱소드가 좀 좋은게 사정거리는 2칸이고요 속도는 매우 빠른 속도고 내구도가 44라서 프레일보다는 오랫동안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프레일이 언데드에 더 많은 데미지를 입히고 공격 범위도 3칸이라 롱소드보다는 더 선호되죠. 열의 명중률이 84%로 그렇게 높진 않지만 베베리언이 이렇게 디버프를 걸어주기 때문에 손쉽게 적을 해치울 수가 있게 되죠. 디아블로2가 음악에도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음악 감독이 별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오케스트라 음악도 공을 들여서 제작을 했고 배경음악만큼 중요한 효과음들도 독특한 음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효과음을 레코딩했다고 하죠. 용병 상태창이 왼쪽 끝에 이렇게 있죠. 잘 안 보여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모드들이 유행한 이유가 있어요. Good evening. 특히 요즘 모니터를 다 큰 걸 쓰죠. 40인치 이상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용병의 체력이 잘 보이지 않아요. UI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디아블로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큰 모니터가 유행하지 않았으니까요. 오랜만에 녹색의 세트 아이템이 나왔어요. 아주 자주 나오는 사이곤 세트죠. 방어력 플러스 25%, 번개 저항 플러스 30. 사이곤을 베베리안한테 주면은 방어력이 꽤나 올라가죠. 노멀 난이도에서는 방어력 170 가보시면 충분합니다. 민첩에 올인했어요. 민첩이 올라가야 또 막기 확률도 늘어나기 때문이죠. 물론 방어율과 명중률도 늘어나고요. 패러딘에게 힘도 중요하지만 민첩이 중요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열의를 주 스킬로 쓰는 캐릭터인 경우에는 민첩이 아주 장거리 공수 유닛만큼 중요합니다. 지금은 약간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니크 몬스터가 떴고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적을 물리쳤습니다. 십실대 2 싸우는 그런 느낌인데 서로 등을 보호해주면서 싸우면 훨씬 더 낫죠. 함께 있을 때는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그 영화 친구가 생각날 정도입니다. 전사여,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네의 업적이 커지는 게 느껴지네. 하지만 조심하게, 자네는 아리아산 최정상으로 향하는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자격이 없는 자들은 통과할 수 없게 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다. 고대인의 길을 통과해서 아리아 정상에 있는 고대인들을 찾읍시다. 상처 악화 옵션이 있는 강철 루너드 아이템으로 바꿨습니다. 쓰다보니까 이 마법사 용병도 좋은데 바바리안도 꽤나 쓸만합니다. 디버프를 아주 잘 걸어줍니다. 빙하의 길이 드디어 보입니다. 얼음 괴수랑 브레이트 소드 언데드 무리가 있네요. 바바리안이 지금 방어력이 좋아서 잘 죽지 않아요. 그리고 바바리안이 좋은 점이 다른 용병들에 비해 체력 회복 양도 아주 높다고 합니다. 10몇 초만 있으면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차가운 동굴에서 캠프파이어가 담비 같은 존재죠. 몸을 녹일 수 있는. 야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을 유지하는 일이죠. 인간의 불의 발견만큼 혁신적인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인간의 털이 많이 사라졌죠. 격한 운동을 할 때 열을 발산시키기 위해 털이 없어졌고, 그런 덕분에 이제 멀리까지 지구력 있는 활동을 할 수가 있어서 지구를 지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하지만 그만큼 털이 달린 동물들보다 보온성이 떨어지니까 이를 막기 위해 각종 의류들이 발달을 했고, 불의 사용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사례가 늘었죠. 필요에 따라 여러 단계로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디아블로 게임을 하다 보면은 무아지경에 빠져든 기분이에요. 지겹지 않도록 계속 끊임없이 오브젝트랑 다양한 몬스터들이 또 주어지고, 좀 질릴 것 같으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퀘스트가 진행이 되고, 그러다가 좀 느슨할 것 같으면은 유니크 몹이나 챔피언 몹들이 긴장시키고요. 또 지루하다 보면 갑자기 천연색깔 레어나 유니크 세트 아이템이 뜨면서 도파민을 충족시키는 구조죠.
그리고 각종 스킬이나 용병들의 선택 또한 아이템의 선택 또한 다양해서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볼 수 있죠. 그러다가 또 좀 지루하면은 소켓에 보석을 박아 쓸 수 있고 각종 주얼을 박아서 새로운 아이템 만들 수도 있고요. 또한 크래프트 아이템 같이 호라드림 함을 이용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시험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볼 것들이 많아요. 얼어붙은 동토 밖으로 다시 나왔어요. 야전이 펼쳐지겠네요. 인프들이 또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마법 면역이 다 뛰어나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드디어 고대 바바 삼형제가 잠들어 있는 아리아 정상으로 도착했어요. 바바리안과 한바탕 승부를 펼칠 때가 됐습니다. 강타 옵션이 있는 이 무기로 싸우도록 할게요. 우리는 고대인 네팔렘의 영혼이다. 네팔렘이 뭔가 강력한 악을 물리치는 구세주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를 쓰러뜨려야 할 것이다. 무시무시하네요. 싸워봅시다. 저주가 걸린 녀석들을 먼저 좀 해치우는 게 좋겠죠. 강타 확률도 25%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때리면 됩니다. 하나 해치웠고요. 네, 1대1로 싸우고 있어요. 용병도 잘 싸웁니다. 바바리안 하나는 양손 도끼를 쥐고 있고 또 하나는 프레임 스워드랑 방패를 차고 있네요. 나머지 탈릭이라는 바바리안 남은 녀석을 처리를 하면 마무리됩니다. 감시자 마도크, 보호자 콜릭, 수호자 탈릭. 각자 다 효율성을 떠나서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리아 정상에서 고대인의 시험을 통과하고 드디어 세계 성체 1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 주인공이래. 세계석 성체를 탐험을 해봅시다. 뭔가 이 조각상들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리엔트 문명에서 보던 유적지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남미의 유적지랑 또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바알이 살고 있는 이곳은 가만히 대기하고 있으면 바알이 뭔가 마법을 쓰면서 웃고 있어요. 화산이 인상적이네요. 2층으로 도착했습니다. 액트4의 디아블로의 요새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요. 드디어 이제 파괴의 왕자로 진입했습니다. 교활한 바알을 물리치고 광명을 되찾읍시다. 갑자기 분위기가 약간 시뻘개졌어요. 바알이 있네요. 바알이 이 녀석이 근처에 가면은 노아 마법을 걸어가지고 꽤나 페널티를 받습니다. 파괴 왕자 이 전 맵을 잘 활용하면서 이렇게 싸워야 되기 때문에 주변 몹들을 하수인들을 전부 다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바알과 상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대화 한번 해볼까요? 파괴의 전조. 바알이 세계석 보관실에 티리엘의 진입을 막았다고요? 정말 지옥을 상대하게 되었군요. 이 전투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Your destiny, 너의 숙명이다.
데커트 케인도 한번 Day. 한마디 해주시죠. 명심하게 바알은 고대 호라드림의 가장 강력한 자인 탈라샤를 차지했다네. 바알과의 전투는 메피스토나 디아블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험난할 걸세. 파괴 군주가 탈라샤의 지식을 손에 넣었다. 그렇죠. 예, 탈라샤가 자신의 몸에 바알을 봉인했는데 바알이 그것을 뚫고 나왔으니까 그의 지식까지 바알이 흡수를 했기 때문에 아주 교활하고 지능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덕분에 이상한 마법을 많이 씁니다. 자네도 이런 순간이 오리라는 건 알았겠지. Kill Bale, Finish the game. 끝을 내게 바알을 죽이고. 자네는 전설 너머의 장소에 다다랐네. 상상조차 힘든 악을 마주하게 되겠지. 조심하게 친구. 주변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가급적이면은 바알 근처에서 싸우는 거는 좋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 마법을 걸면은 이동력, 공격 속도, 물리 저항력 다 떨어지니까요. 우선 벨이 몬스터들을 소환을 해내면은 이쪽으로 빠진 다음에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무엇을 소환하나요? 언데드 군단들을 소환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노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이번에는 의회원들인데요. 마법을 쓰는 녀석들이라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집니다. 저주를 걸면 금방 죽죠. 뭐가 튀어나옵니까? 네, 악마 군단이 튀어나오는데요. 악마 군단이야말로 싸울만해요. 왜냐하면 이 녀석들은 근접해서 공격해오기 때문에 바알에서 벗어나서 싸우면 됩니다. 바바리안이 디버프를 잘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디버프가 걸려서 조금 싸우기 편해요. 공격력과 방어력이 지금 많이 감소를 했어요. 바바리안이 큰 역할을 했네요. 강타 확률이 있는 스트렝스 루너로 좀 바꿔야겠어요. 이번에는 더 강력한 녀석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공룡들이 튀어나오죠. 요령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이 녀석들은 워낙 간단한 녀석들이라. 바바리안이 좀 디버프를 많이 좀 걸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녀석들인데요. 다행히 디버프가 많이 걸려가지고 싸우는데 좀 큰 무리는 없습니다. 공격력과 방어력이 절반 이상으로 좀 떨어진 상태니까 이 녀석들이 하수인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녀석들인데요. 치열한 전투 끝에 물리쳤어요. 바알이 이제 여러 수하들을 전부 다 물리쳤고 세계석 보관실이라는 곳으로 바알이 이제 도망갔어요. 싸워봅시다. Praise the light. 그림자 망토도 쓰고 이 녀석이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인 것 같은데
만화번을 자꾸 쓰고요. 그래도 이 강타가 좀 먹히는 것 같아요. 바알을 무사히 물리칠 수 있을까요? 혈전 끝에 한악한 바알을 물리쳤어요. You shall no longer take 너는 필멸자의 세계를 걸어볼 수 없을 것이다. 필멸자라는 말이 되게 있어 보이는 말 같은데 생명체라고 보면 되죠. 한자로도 멋들어지게 표현을 했네요. I am impressed, Mortis. 감명받았다. 그대는 이 세계의 가장 혹독한 시련을 극복했고 마지막 대항마도 쓰러뜨렸다. 오늘 놀라운 일을 해낸 그대와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빛이 함께하게. 인류의 존속은 그대가 이룬 업적입니다. 세트 아이템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유니크 반지 잘 안 나오는데 나왔어요. 유니크 반지가 뭔지는 시네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드디어 레찬사 티리엘이 세계적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마치 그 운석이 파괴되듯이 조각조각 나버리면 다시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요? 레커드 케인이 기념사진을 하나 주었어요. 바알에게 받은 아이템 무슨 아이템인지 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 할게요. 밀리터리 피 탕크레드의 크로빌 피해 80% 증가 명중률 플러스 75. 가장 중요한 건 이 반지죠. 유니크 반지. 와우, 칠흑소리가 떴어요. 칠흑소리. 유니크 반지가 떴어요.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읊어봅시다. 요구 레벨 45, 명중률 플러스 183, 냉기 피해 15에서 45 추가. 반지에 냉기 피해가 들어갔다는 말이죠. 민첩 플러스 18 좋고요. 마나 플러스 40 좋죠. 냉기 흡수가 20%. 냉기 저항도 아니고 냉기 흡수니까 실제로는 2배 이상의 효과를 받는 거죠. 냉기 저항 40% 이상의 효과를 받는 거고, 보통 마법 저항이 최대치가 75%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20%를 더 얻을 수 있다. 그런 아주 좋은, 거기다가 이제 빈결되지도 않고. 노멀 시나리오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